청취자들의 압도적인 게스트 섭외 요청 1순위. 효암학원 최현국 이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반갑습니다. 과분하십니다. 예, 영화배우 정우성, 태민, 손석희, 이런 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시는데요. 어떻게 지금 요즘 갑자기 언론에서 막 찾는 데가 많아지셨죠? 뜨셨어요, 진짜. 이른바 떴습니다. 네. 뜨셨습니다. 정말 사과부터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언론이라고 하는 광고쟁이들하고 싫어가지고 아무도 안 듣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도 심지어 안 봅니다. 내가 주주인데 경향신문이 그렇게 뛰어나게 사원주주로 신문사를 하고 있는 것도 몰라가지고 안 보고 바보 멍텅구리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팟캐스트도 있는지 모르셨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뭐라고 노유진이가 누구냐고까지 물어봤습니다. 이 세 분 다 아는데도 진짜 몰라가지고 일부러 간 게 아닙니다. 지금도 5.18 들으면서 그 전에부터 고인이 된 우리 김태웅이가 숨었거든요. 예. 이 인간이 5.18이 나니까 나가겠다고 들썩거려서 와서 그냥 계셔요. 가만 잡히고 죽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 박살나요. 살아남아서 또 싸워야지. 거기 누구 가면 뭐하요. 이미 그 사람들 잘하고 있는데 뭐 가지 마소. 캐가지고 하루 이틀 걸려서 기어코 가요. 가니 다카닥 문간에서 붙들려가지고 그거 호위해가던 방생 붙들려서 작살나게 두드려 맞고. 참고로 각주를 달면 여기서 김태홍이라 하면 옛날 보도지침 폭로건으로 구속되신 바 있고 언론운동을 열심히 하셨고 말지 창간하고 예, 말지 창간하시고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시고 국회본부까지 지내신 바로 그 되시겠습니다. 방병규 선생님, 방동규. 요새 또 뜨거운 방배추. 주목계의 전설, 배추, 방배추. 이게 호위병으로 가서 붙으니까 지가 깨가 나도록 맞지. 방배추 선생님도 요새 뜰 징조가 많이 보입니다. 예, 전설에서 현실로 나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81살에 지금도 우리 학교도 금비고 왔다 갔다 합니다. 친구입니다. 한 20대부터 하는. 지금 고령에도 불구하시고 지금 엄청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 체력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여움만 해주면 늘 신나니까 나 같은 바보예요. 1935년생이시죠? 네, 그 연세가 지금 그러니까 나이가 벼슬입니다. 이 80이 넘으니까. 만팔순. 만팔순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강은 어떠십니까? 병 다 있죠. 뭐 당뇨, 고혈압. 아까 식사하시는데 보니까 당뇨 때문에 많이 드시지도 못하시는데. 거듭에서 합니다. 그래도 소주 한 잔씩 반주는 하시고. 그럼에도 독특한 게 소주에다가 커피를 타 드시더라고요. 그 아이리시 커피라고. 아이리시 커피. 코리안 커피죠. 우리 소주니까. 인스턴트 커피잖아요. 예. 이제 토크로 좀 들어가셔가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현국 선생님하고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할 때 가장 적합한 주제가 일단 청춘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서점가에 한참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청춘이. 작년. 예.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런 대사가 나왔죠. 아프면 환자지 청춘이야. XXX야. 예. 청춘이라 아플 수 있다는 말이 약속하게 느껴질 만큼 오늘을 사는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세상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마침 오늘이 이제 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니까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보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우리 최영국 선생님은 4.19 세대. 4.19 세대시니까. 우리는 5.18 세대고. 그 4.19 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군대 간 덕에 3대 간데도 면제가 안 되고 간 시절이어서 마침 졸업장만 못 받았지 이미 친구들은 졸업을 했고 그게 4.19가 벌어지는데 참 천운으로 내가 성질이 못 됐고 급한 사람인데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살군지 뭔지도 모르고 뭐 시끄럽길래 뒤늦게 내다본 겁니다. 친구가 하나도 없어. 그땐 전화도 없는 시절이어서. 그래서 네 번째로 쫓아다니면서 오만 구경 다 했죠. 혼자서. 야, 나는 사실 속으로 이거 다 죽는구나, 이제 이승만한테. 드디어 이제 우리는 죽고 이승만은 망하겠구나 싶읍니다. 그게 이제 내 4.19인데 정말 우리 친구들이 학년은 고학년이 제일 고학년에다가 군대 못 가서 남아있다 보니까 자연히 앞을 서게 됐죠.
그들 중에 열심히 살아서 내내 고생한 사람들도 꽤 많지만 비굴하게 나중에 이리저리 붙어먹고 살고 출세하고 현실 속에서 비참하게 되는 꼴도 많이 봤습니다. 결국 서울대학 중문대는 이 경쟁사회 청춘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현실에 그런 대로 유리하려고 부모들의 소원을 듣다 보면 일어나는 일인데 청춘이 아깝게 되는 그런 경쟁에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경쟁 자체에 도망가십시오. 도망갈 줄 아는 것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청춘이 아까워서라도 그 쓰레기 같은 경쟁에는 안 가시도록 해야 청춘이 됩니다. 그거는 내가 거짓말로라도 보증할게요. 그래가지고도 청춘이 안 살아나면은 내 무덤 정도가 아니라 파디비 가지고 썩어서 내다 버리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청춘이 청춘인 것은 그 시대가 바라고 쉽게 바라는 그게 바로 세속인데 세속의 실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답게 청춘으로 사는 길을 자기 스스로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살구에서 그렇게 괜찮은 친구들이 썩는 걸 봤기 때문에 사람은 유리해지만 썩는 겁니다. 썩지 않기 위해서 거기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지 불행해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썩지 않도록 자기 청춘을 건지는 길을 찾으십시오. 그건 당신들이 찾아야지 남이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선생님 4.19 날 때 이제 서울대 철학과 군대 갔다 오셔갖고 재학 중일 때 사건, 4.19 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좀 4.19 때 앞장서서 좀 유명해지고 4.19 세대의 대표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뭐 많이 썩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학생위원장 한 놈이 고건이라는 놈인데. 고건이 이 새끼는 내 방송 듣기 바랍니다. 야, 이 개자스가. 여기서 요거 넘어가려고 총리하나. 그러면서 이명박, 이 같은 거 오도록 노무현이 정부를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욕만 얻어먹게 하나. 내가 이놈아, 너가 아버지 부끄러워야 된다. 나도 부끄러워. 고건 씨도 그때. 일부러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건이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닙니다. 학생위원장으로 할 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돈영입니다. 이돈형. 돈영이라고 정업친구인데. 네. 자유당 때 내내 고등학교 고학년부터 하고 서울대학교 수학과 다니면서 내내 야구 운동한 친구가 서울농대 학생들을 4.19 결정적으로 이기게 하고 교수가 나서게 하는 행진을 이돈영이가 혼자 가가지고 합니다. 아는 이제 이승만이한테 사용당하겠구나 하는 짓을 한 겁니다. 결국 비빈증료라고 전임 강사 되자마자 성균관대학 철학 전임 강사 되자마자 곧 암 걸려서 죽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청춘을 잘 말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모르고 계속 잡혀다니는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 남들은 말하기를 고건 씨처럼 총리도 오래 하고 서울시장도 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청춘에 잘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 병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분은 청춘 때 잘못해가지고 저래 일찍 죽었다 이렇게 다 얘기하던데 선생님 거꾸로 말씀하세요? 이게 거꾸로가 아니고 주류 사회에 아첨하려면 이렇게 말하면 못 붙어 먹습니다. 예. 주류 사회에 붙어 먹지도 못합니다. 근처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내가 이만큼이라도 욕을 할 수 있는 거는 고건이가 그래도 나를 좋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하려고 길을 쓰는 꼴을 그거 믿고 요만큼이라도 욕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욕먹어 마땅한 놈입니다. 이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니, 그 선생님 말씀이 아까 이제 질문 자체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경쟁 그 자체를 좀 극복해라. 그 이제 경쟁을 피하라는 얘기가 아마 그런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조금 전에 거명된 우리 뭐 출세 잘한 분들이 대체로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경쟁에서 이긴 것 자체로서 정의가 아니다. 역사에 오히려 배반자인 경우도 많았다. 지금 그런 말씀으로 이해되고 선생님께서도 그 학교를 졸업하신 후에 참고로 이제 56년 학번이시고 서울국립대 철학과 56년도 입학. 56년도 이제 입학을 하셨고 그러니까 다른 아마 친구들은 60년 4.19 두 달 전에 아마 다 졸업장을 받으셨는데 이제 또 군대 중간에 갔다 오는 바람에 이제 그때 재학생이어서 이제 늦게 하신 것 같은데 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앙방송입니까? 네, 옛날 그 공보처에
외청 중앙방송이 그러니까 KBS가 한국방송공사가 되기 전에 예, 예. 정부의 국영방송, 관영방송인 시절. 그러니까 지금 철도공사가 공사되기 전에 예, 철도청으로 예, 있었던 것처럼 예. KBS가 한국방송공사로 예. 이제 이렇게 법인으로 나오기 전에 예. 정부의 한 부처로 예. 방송청 비슷하게 있던. 그때 그 중앙방송의 연출일기. 예. 그냥 PD 쪽으로는 원조시네. 예. 처음 일기니까. 예, 근데 입사 3개월 만에 사표를 쓰셨나요? 그게 뭣도 모르고 사실은 현실에 끼어들긴 싫어가지고 어떡할까 하고 유학은 가서 철학 공부할까 그것도 싫고 혁명이 되다가 말았고 4.19는 이 꼴이 되고 장명희 같은 얼뚱한 인간이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사실은 그러고 있는데 박정희라는 고약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쿠데타를 합디다.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쿠데타 하던 날도. 집에 원래 라디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 나오다 보니까 바로 참 우리 고건이 아버님 고영곤 교수가 남의 집 담에다가 귀를 대고 있는 걸 난 뒤져보는 걸로 보였습니다. 우리 집 앞에서 하시는데. 그래서 선생님이니까 옆에 가만히 서 있는데도 날 보고 자꾸 들으라고 손짓을 해요. 쳐다보라고 안을 들여다보라는 줄 알았는데 그 남의 집에 무슨 음란한 일이 있는 거 구경하라는 걸 할 리는 없고 이게 무슨 일인가 난 모르니까. 알고 보니까 지금 뉴스 보도가 나오니까 지나가시다가 듣고 있는 건데. 라디오를? 예,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들으려고. 왜냐하면 자유당 말기에 이 딱한 양반이 사회 현상을 전혀 이해 못하는 순수한 이론 철학자가 돼가지고 선에 관한 연구나 존재론이나 공부한 사람이라서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회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아니, 멍텅구리 같이 이승만이한테서 전북대학교 총장까지 얻어했거든. 4.19 나니까 그래도 사표는 금방 냅디다. 그 아버님이 그만큼 좀 맑은 사람이다. 자기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만들게 비로소 5.16 쿠데타가 난 걸 알고 나는 그냥 나가다가 지금 모르고. 그래서 난 사실은 이거 큰일 났구나. 정말 나는 청춘이 끝났구나. 이 더러운 놈이 모든 후진국 일어나는 현상으로 군대 쿠데타가 났으니까 동원아 분단 사태에서 군대 목숨 잃으면 쉽기는 하지만 잡혀 댕기고 두드려 맞으면 이제 청춘은 완전히 끝났다 싶은 생각이 들대요. 우리 선생님은 노인이니까 죽어봤자 별로 아깝지 않고 나는 이제 큰일 났네. 그 마음을 먹고 사실 시내 가서 이리저리 듣다가 그런 끝에 이제 그놈들 혼내주려고 지금 방송국에 사실은 연출인 일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정희 혼내주려고. 간도 크지요. 들어가고 보니까 한 두어 달 지나가니까 이미 텔레비 방송이 장면지 형부 때 계획 있는 걸 가지고 선전해 먹으려고 용감하게 일기생을 뽑은 겁니다. 세뇌해가지고 요놈들을 방송용으로 써먹으려고. 공무원이니까 뭐. 네, 뭐 꼼짝 못하게 전화. 나는 공무원 신분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놈들이 개 같은 놈이라는 요구를 한번 하면 되는데 연출이는 못해. 배우가 돼야 해먹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성우가 되든지 배우가 돼야 돼. 연출이는 관두고 방송에다 해버리고. 그때는 녹음이 없던 시절이니까 극히. 배우를 하려고. 자 이제 이순재도 귀가 좀 아프겠다. 야 순재야 너가 그 드라마 그쪽에 좀 내가 가면 안 되나? 지는 군방송 지금 하고 앉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나 그래. 그때 젊은 아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지금 그 유명한 꽃 같은 할배 그 순재. 꽃 할배들. 그만데. 그 2년 선배입니다. 근데 철학가 예, 2년 선배 이순재 씨가. 예. 이 자식이 힘없다 그래. 우리 다 힘없지. 그 해보자 해야 말이 되는데 힘없다. 이건 싫다는 소리로구나. 그래서 이거 참 큰일 났네. 이거는 완전히 공무원으로만 부려먹으려고 일부러 계획적으로 뽑은 놈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관두자. 앞제비 하다가 거부했다가는 사형이나 당할 거고 도망가는 게 상수도 하고 비겁하게 도망갑니다. 아예. 정말로 이건 그때 관두면 감옥 보낸다고 협박은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사표를 내면 감옥에 넣는다고요? 감옥에 넣는다라고 포고령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 직장을 마음대로 관두면 포고령이에요? 네, 포고령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요즘 같으면 막 부러워하겠다. 요즘 뭐 취직 못하는 청년들 같으면 공무원으로 뽑아놓고 니 사표 내면 감옥 보낼까 이러면 야 이건 철밥통도 아니고 뭐야 이게. 그러니까 군대 그
그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이 군인들이니까 타령으로 보는 정위치 사수 네. 타령으로 보는 거지. 미수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재미난 개념이네. 그래서 막바로 그냥 탄광으로 갚습니다. 그러니까 아우지로 보내는 사람들은 내가 잡혀가지고 탄광 쫓겨간 걸로 오해한 사람들도 좀 있었답니다. 압박을 당해가지고 그건 아니고 또 마침 아버지가 또 부동산 한다고 난리야. 그 또 부동산 뭔지도 몰랐어요. 흥국광업. 흥국탄광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탄광에 가신 거 아니에요? 예. 아버지가 사실은 덕대입니다. 탄광도 아니고 덕대라 하는 거는 덕대. 예. 덕대. 농업으로 치면 소작인입니다. 예. 광업 말만 광업이지 그게 소작인이거든. 그래도 채굴권 갖고 있는 거죠. 생산권만 있지. 그러니까요. 생산권만. 네. 소유권은 없습니다. 남의 산에 이제 가서 캘 수 있는 거지. 팀을 캘 이끌고 권리가. 와가지고 팀을 이끌고 가서 예. 캐게 되는 캐는 그 그러니까 나오면은 일본군 산주인한테 대부분 주고 지는 조금 먹는 겁니다. 아, 그런다고 해서 다행인 것은 생산 자본을 안 내주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 자결권적인 권리가 네, 그렇죠. 절로 생깁니다. 네. 사실은 악질적으로 돈도 안 내주고 뺏어가는 건데 그 틈에 그런 인생은 굉장히 영리와 순리가 늘 한테 있는 겁니다. 그 모순적인 영리 덕에 그만큼 자주권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연출인 관두고 감옥 안 가려고 그냥 탄광으로 간 것뿐인데 간 김에는 돈 벌어가지고 박정희 좀 혼 좀 내줄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개헌포고령을 위반하고 사표를 내고 가신 거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표도 안 씁니다. 증거가 남으니까. 월급 받아 먹다가 적당히 관두게 해도 무단결근으로 그냥 완전히 그 증거니까 사표 내면 증거거든. 나중에 개소리 하려고 이렇게 야비하게 해야 됩니다. 탈행이 아니라 행방불명이고. 일부러 말을 했죠. 말은 해놓고 자유당 그 졌지 4.19에 깨지는 거 봤지 또 5.16에 깨지는 걸 봤기 어제 아래 5.16입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다 알아도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가서 직접 갱도에서 땅 파셨어요? 땅은 안 파지만 사장 아들이고 그러나 서울대학 나왔다고 학필이라고 취급해서 부처도 안 줘요. 사고 칠까 봐. 거기 가서 뭐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락날락하고 농담하고 헛소리하고 술 한잔 먹고 일하는 우리 친구들은 신나죠. 얘는 하얗게 맑은 사장 아들 새끼가 오더니 웬일로 이 새끼가 술도 안 잘라 먹고 껐거든. 아주 그게 나중에 들으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이 편했대요. 잘라 먹을 줄 아는데 꺾길래 이 새끼 봐라 이거 학필이가 웬일이야. 그러니까 술 주면 원샷으로 요새 말로 원샷으로 꺾어 드시지 않고. 잘라 먹지 않고 꺾어준다 그래. 그때는 말. 그때는. 시대마다 말이 다릅니다. 지금 말하면 지금 개념으로 원샷을 하셨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몰랐지만 사실은 내가 형님 자살하고 17살에 연탄공장 주인을 내가 했지. 아버지는 어디로 행방불명 된 겁니다. 내가 이미 연탄공장 주인을 한 겁니다. 사장 노릇을. 여름에 연탄 안 팔릴 때고 연탄 보고 만들었으니까 아이스크림 장사도 내가 하자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장사해서 먹고 살고. 참고로 우리 선생님께서 서울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 아버님께서 서울에서 연탄공장 하고 계실 때 그 일도 좀 봐주셨다는 지금 그런 말씀. 학교도 못 가고 더구나 형이 자살하고 나니까 뭐 집구석이 다 깨져가지고 거기 일하던 사람까지 굶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시커멓게 물들은 흙 퍼가지고 그거 연탄 찍어가지고 팔아먹다가 원탄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아이스크림 장사 또 엉터리로 있던 데 아까 가지고 뭐 있던 못 가지고 해가지고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선생님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워낙 가난하고 절대 빈곤 소위 있었고 누구 어느 하나 뭐 잘 사는 집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 또 달라서 지금은 또 뭐 소위 고도 성장해서 웬만큼 사는 사람이 많은 시대라 사실 요즘 청년들한테 너 아무데나 가서 그냥 몸으로 부딪히고 경쟁해서 남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더 답답하죠. 저 할배들은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이럴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나와서 말하기 들었고 신문에 나는 게 싫은 게 결국 이 인간은 유리학으로 남 못 가는 서울대학 나온 덕에 용서받고 허여되고 유리한 거 다 얻어먹고 어쨌든 간에 악질짓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노릇까지 한 놈이 저런 허난 같은 소리를 낭만적인 시대 소리를 우리 보고 한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로 내가 알면서 얘기를 하지. 이런 우애기의 말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이런 견제구행인 걸 잊어버리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수록 찍어 눌린 자본주의 사회에서 암만 찍어 눌려서 비명 쳐봐야 아무도 안 봐준다는 걸 깨닫기 바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비명 지르지 말고 강 크게 배짱 좋게 한번
인생 한번 망가져 보자라는 생각을 할 줄 아는 게 모든 발동 거는 것의 시작일 거라는 소리입니다. 예. 서울대학 가봤자 아침꿈밖에 안 된다고 내 일부러 친구 욕을 하는 인간입니다. 네, 뭐 고대 나와도 연대 나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온 놈 다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 값싼 데 간 놈도 다 똑같은 거고 대학 간 놈 전부가 똑같습니다.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아직도 있는 시절입니다.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배에 밥이 들어가서 배때기가 부르니까 오만 음사를 다 부르는 시절이라고 청춘인 여러분 고민하시는 거를 내가 이렇게 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원수져야 되고. 요새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같이 굶을 때는 누가 이런 말 안 해줘도 눈에 불을 켜고 살았습니다마는 지금 이만큼 편안할 때 눈에 불 좀 켜기 바랍니다. 요새 진짜 이렇게 말하는 어른이 안 계시거든요. 요즘은 얘들아 힘들지 정말 힘들어. 그 청춘은 원래 힘든 거야. 그래도 실망하지 마. 뭐 이렇게 위로를 해주지 빼놓고. 참 그 어른들한테요. 예. 정말 젊은 사람들 귀여워하거든. 정말 좀 공감은 하시더라도 말만은 아픈 말을 해주기 바랍니다. 공감은 하십시오. 오히려 말은 위로하면서 공감은 안 하면 그러면 그건 어른들은 잘못하시는 겁니다. 잘못 배우셔가지고 지금도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아. 그래. 누가 날 악감하기 바란다. 지금 방금 말씀은 이제 동년배인 네. 그 어른들, 할배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선생님 그 중앙방송 그만두고 탄광을 몇 년 하셨어요? 그게 참 제법 오래 합니다. 13년을 합니다. 예, 젊은 날을 결국 나는 철학과 나왔다는 건 헛소리고 서울대학 들어가서 술만 처먹고 강의도 안 듣고 개짓 하다가 탄광 가가지고 수작 까면서 남들 정말 일 눈에 불이 튀고 목숨이 튀도록까지 일 열심히 하는 그런 꽃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시켰는지 지금도 기가 차갑니다. 우리 정말 대접은 받았지만 일은 정말 피 터지게 했다고서는 지금도 신납니다. 다 거기도 이제 70대 후반, 80대 된 양반들이 살아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은 죽었고 늘 신나다가 나이가 나이 많은 줄 알고 사자이니까 살아있는 걸 알고 얼마나 반가가지고 쫓아들 오는지. 지금도 교류를 하세요? 그럼요. 회사 헤어진 지가 43년째인데 이 양반들이 내가 살아있는 걸 그 7, 8년 전인가 10여 년 전에 알고는 지금까지도 매달 모입니다. 그 43년을. 그때 그 탄광에서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요? 예. 지금도 모이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은 꼭 나한테 놀러 오고 오락오락한데 내가 아무리도 나는 기분에 아무리 내가 평등하게 서로 친구고 형제같이 지내서 형님이라 합니다. 실제로. 그래도 꼭 상전새끼 해방시켜주고 찾아가는 혹시 그런 꼬라질까봐 내가 찾아는 안 갑니다. 어느 한 사람 집에 가서 자고 그럽니다. 안 그럴 친구니까. 예. 가서 자고 해도 모이는 데 가다 보면 당연히 어른 노릇 시킬 거고 그건 꼴배기 안 좋아서 각각으로 만나고 저건 놀러 오면 좋아하던 애도 늘 놀러 오락하고 식구들 데리고 오락해도 안 옵니다. 내가 돈 없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이. 아니 근데 지금은 몰라도 그때는 60년대 보면 우리나라 뭐 산업 중에 가장 큰 산업이 광업 같은 거잖아요. 예. 1차 산업 중에. 신날 때입니다. 그리고 또 오일 쇼크가 있었던 그 70대 초반까지 그 당시 그 태백시나 이런 데 보면 인구가 가장 많았었던. 엄청나게 많았죠. 그럼 돈도 많이 버셨겠네요. 그거 바로 주역입니다. 뭐 10등 안에란 게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득세, 200등, 300등. 개인 소득세. 소득세 납부가 그렇게 가는데. 전국 10위 안에. 와, 68년인가부터 66년, 5년부터 겁니다. 10등 근처 내지 않고 들어가서 73년까지 하니까. 야,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2등에서 멎었습니다. 그때 재벌이라고 불리는 실명 불러야 됩니다. 난 위선적인 놈이 못 되니까 이병철이나 정조인 이 패들 전부 얼마나 세금 포탈하는지를 알겠습니다. 나보다 분명히 잘 버는데. 다 선생님 밑에예요. 전부 나보다 더 아래. 그러니까 소득세 2위 지금 납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1위는 누구였습니까? 그건 기억 안 나시고. 더 중요하지. 나보다 큰 놈인데. 유명한 재벌들이 다 알로고. 밑에 있었습니까? 야, 대단한 겁니다. 4, 5등 때도 알로고, 9등 때도 알로고, 이것들 뭐 형편없어요. 얼마나 세금 포탈을 잘해본지.
법이 있다면 나도 잡혀가야 되는 게 세금 포탈을 나는 얼마나 악착같이 했는지 그래서 아는 겁니다. 없는 구리도 방황 구리도 막 파고 한 개 가지고 안 돼서 두 개도 만들고 세금 포탈을 하긴 했는데 네, 계속 했습니다. 세금 포탈을 못 따라가. 그래도 자꾸 올라가. 이 사람들은 장부를 아예 안 한다는 사실을 내가 추론해냈습니다. 아예 장부를 안 해요. 잡혀가서 장부 없는 죄로 형 받는 게 낫거든. 남이 배반 못하도록 아예 장부도 안 하는 겁니다. 그 멋진 방법이 있는 걸 나도 아니까 그걸 할까 말까. 우린 힘없어서 했다는 우리 같은 것만 잡혀가거든. 드디어 이동쯤 하니까 드디어 안 잡혀갈 꼰대 갔는데 유신이라. 1972년. 딱 72년 유신 딱 되길래 이건 내구만 이건 안 돼. 그렇게까지 세금 등이 올라갔는데 한 개인이 또 얼마나 야비한지 신나요. 진짜 신나요. 영웅된 것 같아요. 근사한 일 하는 것 같아요. 동료들은 일은 신나게 해주지. 인생에서 삶이 개가를 불러 얼마나 신나하는지 그게 그렇게 즐거워요. 그런 식으로 돈 많은 게 즐거운 겁니다. 그 자기 합리화하는 겁니다. 전부. 선생님 벌어보셨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조금 인간이란 게 형편없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독재 정부하고 이제 동업할 근처로 간 겁니다. 마음대로 포탈하고 세금 장부 안 해도 안 잡아가는 습관에 간 겁니다. 요새 그 성회장 같은 인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독재 정부의 특징은 모든 돈하고 권력이 한 패거리입니다.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한 패거리입니다. 돈만 많으면 뭐 권력만 많으면 돈이 편이고 권력이 편이고 돈만 많아도 권력이 편이고 서로 둘이 똑같습니다. 친구.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명망만 높아도 요놈도 돈과 권력의 한 패거리입니다. 두 분은 좀 조심하십시오. 저희는 돈 안 주던데요. 제가 유명한데. 그렇게 입을 까는데 누가 줍니까? 그 명망이 있으면서 입 다물고 있으면 돈 줍니까? 슬쩍슬쩍 아첨을 고급으로 하고. 이게 명망이라는 것도 이게 실명이라는 게 있고요. 허명이라는 게 있어요. 허명이야, 허명. 진짜 그렇구나. 진짜 명예와 돈과 권력은 한 형제입니다. 아닌 체 하는 놈도 한 형제입니다. 진정으로 아닌 사람이 우리가 언론 3명 이름 생각나네요. 우루과이 대통령 모이카나 만델라나 호지민이 같이 호치민 한패 아닌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그분들은 거의 성자죠, 그죠? 그럼요. 그건 정치가나 명망가나 권력가가 아니고 성자들로 사는 건데 이제는 그들도 태어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나는 역사에서 단 한 놈 세종까지 포함하여 이런 세 사람과 유사한 삶을 산 사람을 나는 못 구하겠네요. 정치가 중에는. 일패도지한 인생에는 많죠. 많습니다. 권력자 중에나 돈 많은 놈 중에나 아무리 뭐라 해도 돈 많고 권력 많고 명망가 중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예. 그 흥국탄광을 그 다음에 1973년인가 정리하시잖아요. 예. 왜 정리하셨어요? 72년 그 꼬라지 그러니까 보고. 계속 사업을 하다가는 지금 박정희하고 손잡아야 되게 생겼다는 거 아니야? 제가 이야기로 그렇게 이해해요. 실제입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납세 실적 2위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한패가 돼야 될 상황. 시대를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한패가 돼야 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면 지금도 보안법에 걸릴 겁니다. 뭐 동그라미 이런 거 갖고 오라 하고 이제 뭐 이런 단계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뭐 그런 거는 그 뭐 의뢰권 일어난 거 그 정도가 아니고 배후에서 막바로 진짜 동업이 해야 될 처지로 갑니다. 그게 일이 그렇게 벌어집니다. 어느 구석에선가. 선생님, 지금, 과거에 경남대학교. 그 말까지 나오네. 예, 선친께서 그 경남대학교를 세우시는. 세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인수를 하셨나요? 원래, 신익기 선생 학교가 모체가 돼가지고, 그 해인대학이 돼 있고 해서 그걸 좀 돈량이 있으니까 그걸 잘되게 하려고 사실은 맡았죠. 그 잘되게 하고 맡고 보니까 그게 바로 다 동업으로 안 갈 수 없는 게 경호실장 쪽에서 우리 융자도 못 나오게 압력 넣는 걸 이건 증거는 없죠. 박종규. 그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몰랐지 사실은 그 압력 넣은 광진흥공사의 사장이 내 이모부예요. 막내 이모부예요. 그것도 말도 못 해줘요. 무서워가지고. 저 조카한테도 말을 못 해주는 게 그게 독재의 실상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알아냈습니다. 이게 박정규라는
용자도 안 줄 리가 없는데 안 주길래. 피스톨박. 예. 그래서 이게 참, 이건 다 증거는 없죠.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대학 뺏으려는 것 같은가 대학을 아예 국공립으로 내버립시다. 국공립하라고 문교부 장관한테 문홍주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외면으로는 문홍주가 나서서 우리를 갖게 한 거거든. 내면으로는 김하덕 선생이나 이종길 선생이나 소설가 그 이병재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학교 하나 되게 하려고 한 건데 그래서 했던 건데 아니 그 전에 뭐 또만 사정이 다 했죠. 저끼리 싸움해서 하는 거 그 싸움 못하게 하고 재판관들이 세상에 죄수들한테 물어도 육분수지 대학 교수가 장교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당신들끼리 타협하라고 전부 못 오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용해 집디다 싸움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학생들까지 동원하길래 그랬습니다. 그 학생도 뭐 당신들이 무슨 돈이 됐나 그 교수들이 뒷돈 대주는 건데 살고 난 끝에 이 학생들이 이 정신없지 이게 뭔 짓이야. 어떻게 선생들 부축거리다고 그따위 짓을 하고 그 싸움에 끼어드노. 내가 바로 4.19 때 학생이다. 제발 그러지 마라. 장도배한테 물어보면 안 돼. 대가리가 터지더라도 아는 교수끼리 협의를 해야 되고 학생들끼리 협의를 해야지. 이따위 짓 하지 말라고. 그런데 문자가 안 나와요. 알아보니까 또 일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문홍주 보고 국공립하라고 줬더니 문홍주가 아첨한 겁니다. 문홍주 선생님 우리한테 좋게만 대했지만 그건 잘못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국공립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경남대학교 전신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융자 방해 등 다양한 압력이 이제 들어오면서 아예 그럼 이 학교를 국공립으로 운영하라고 나라에 바쳤는데 그 당시 문교부 장관이 문홍규 바쳤는데 하는 이유는 이게 그냥 개인 그 국공립이 된 게 아니라 어느 개인 거로 된 마치 그 유사한 사례가 뭐 몇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신문사도 그렇고. 그럼요. 영남대학도 뭐 좀 그렇고. 그럼요. 그 저기 MBC 방송은 안 김지택 MBC 그것도 MBC 주식 다 뺏어가고. 나라에 바쳤는데 그냥 정수장학회로 가져가고. 맨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 내가 악의적으로 친한 사람들을 사적으로 친한 사람을 공분으로 거는 게 아니고 내가 욕 얻어먹으라고 일부러 이름을 하나하나 찍는 겁니다. 명예훼손죄가 하이소. 압니다. 나라에 바쳤는데 나라한테 간 게 아니라 나한테 갔구만. 나는 없어. 나만 있지. 이게 세상에 실제로 일어나는 꼬라지니까 저는 사실 신문도 안 보고 수십 년 안 보니까 뭐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바보처럼 그냥 내 생각 비교하면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늘. 근데 그러면 학교는 그렇게 됐고 이제 흥국탄광을 그렇게 일종의 해체하신 겁니까? 그게 이제 해체가 아닙니다. 사실은 일부러 퇴직금으로 다 정리해줘가지고 어떤 누구라든지 기업을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쉽게 독재하고 동업 안 해도 되도록 싹 정리를 해가지고 줄 건 다 주고 다시 거기 취직할 권리까지 혐오 안 하도록 어느 놈이 와도 잘할 수 있는 회사로 딱 해줬으니까 다 남아있으라 한 겁니다. 정리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좀 그렇게 하기 싶은 사람한테. 그렇게 놓고 이제 혼자 빠져나온 시즌. 그래, 싹. 그런데 나머지들도 자꾸 간두는 겁니다. 전부 다 있으라 하는데. 이게 참, 이 인생이, 이건 주제 넘어서가 아니고, 모든 계몽기 시절에 모든 조금 개혁적인 일을 하면 꼭 실패가 됩니다. 선량한 짓으로 끝나고, 선심 쓰는 일로 끝나고, 선행으로 끝나고 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시행이 안 됩니다. 거기 남아 있어서 그걸 해 가야 되는데 일이 그렇게 된 건데 나는 내가 돈의 돈 버는 재미에 환장하는 것까지 건지려고 한 거지 공적인 것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하도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좋길래 이건 날 건지기 위해서 이건 핑계 잡아서라도 이건 그만둬야 된다. 이건 청춘 여러분들 부자 돼봤자 별 수 없고 아침에서 독립해봤자 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돼봤자 자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길로 가지 말고 자기 길로 찾아가서 가시라는 뜻입니다. 그 선생님 청춘은 나름 괜찮았네요. 사회혁명도 하시고 돈도 벌어보시고 뭐 공무원도 잠깐 석 달 해보시고 그만하면 화끈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참. 그러니까 돈 버는 재미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못 벌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우리 유 작가는 좀 이제 이상하게 그런 다른 말을 안 합니다. 돈 번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안 하는 겁니다. 악마처럼 유능한 정도가 됩니다. 꼭 좋은 천사처럼은 절대로 비슷하지도 않고
나는 그래서 아무리 빌 게이츠가 잘해도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때문에 저 무슨 많은 자본주의의 파수배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 뭐라고요? 그 천재적인 놈, 뭐 IC 개통에 그 날리는 스티브 잡스요? 잡스 같은 그런 쓰레기가 가장 천재라고 대접받는 시대가 된 것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놈은 그런 놈은 쓰레기입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빌 게이츠는 자본주의 파수병이고 스티브 잡스는 쓰레기입니다. 유능한 쓰레기입니다. 유능한 쓰레기. 네. 그 요걸 하기 위해서는 영화감독 이해까지 해야 됩니다. 스필버그 같은 아마 20세기 후반서부터 21세기 초반은 스필버그적 시대라고 아마 가치 평가하기 쉽습니다. 전부 쓰레기입니다. 유능하고 천재적인 쓰레기들입니다. 지가 돈 벌어야 되고 지가 휘둘러야 되고 지가 남 깔아뭉개야 되는 놈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빌 게이츠조차도 자본주의의 파수 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억대 같으지만 말을 이렇게 안 하고는 진심이 좀 진정성이 없을 것 같아서 요거 넘어가라고 이런 표현합니다. 예. 쌍스러운 사람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개같이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 예. 그러니까 벌 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는 게 확실합니다. 뭐 합리화되는 예. 잘 쓰기만 한다면 좋은 예. 일에 예. 그런 말을 그럼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됩니까? 그거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개같이 벌어가지고 결국 개같이 쓰게 돼 있는 게 인생입니다. 개같이 벌어가지고 정성스럽게 쓴다는 게 그 정성이 개 같은 놈 아닙니까? 임금 앞에 개거든 바로 그 말이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살짝 바꿨지만 천황대에서 고국 개가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예. 저도 돈 버는 재미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많이 벌진 못하고요. 이렇게 봉급받고 이렇게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 유학하면서 이렇게 음식 파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현찰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럼 딱 이제 하루 장사 끝난 다음에 딱 재료비 딱 재워놓고 나머지 순이익이잖아. 근데 그거 세는데 정말 죽이더라고요. 그거 우리는 그때 94년 5년도 무렵에 북한 이제 어린이 약품 보내기 운동 할 때 거기 기부한다고 독일 마인츠대학 유학생들이 학교 축제 때 그 감자튀김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감자, 양파, 당근이 3대 야채인데 엄청 싸거든요. 근데 그놈을 이렇게 사다가 채 썰어서 밀가루 묻혀서 튀겨서 이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전기 연결해갖고 이렇게 튀김기 갖다 놓고 팔았는데 이 주먹 한 반만한 거 3개 주고 5마르크 그때 돈으로 한 3,000원 이렇게 받았는데 정말 우리께 제일 전 세계에서 온 음식 중에 제일 일찍 팔렸어. 다 떨어지고. 얼마를 남겼냐 하면 그때 우리 돈으로 해서 한 100만 원 넘게 하룻밤에 수입을 올려서 그거 이제 북한 어린이 의약품 보냈던 기억이 나요. 아, 재밌네. 그 진짜 재밌더라고 파는데 하나 나가면 5마르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튀김 3개 나가면. 이게 추상적인 X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뒤에서 막 잔고 지금 얼마 나가서 세는데 진짜 기분 좋아요. 내 돈이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쓴다는 매력은 또 다릅니다. 이게 사람들은 그 말 안 하는데 사회기업이니 뭐 세상을 위해서 창업을 했느니 내 돈이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의 인격이 아니고요. 사람이란 원래 사람이 되어먹기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돈의 성질이 불과 물 같아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쁜 것도 되고 좋은 것도 되지 돈이 나쁜 거 절대로 아닙니다. 불이 나쁜 거 아니고 사람을 죽이니까 나쁜 거고 빠져 죽이니까 물이 되지만 물도 없으면 만물이 없는데 돈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가는데 밥 굶는 엄마 밥도 한 술 못 사는데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은 그 마력에 빠져가지고 악마가 되게 돼 있습니다. 개가 되게 돼 있고 거기 예외가 있었다면 예수도 돈 벌고 석가모니도 돈 벌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감히 벌 생각 못하고 다 피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공자도 노자도 안 봅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권력자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보이소. 사실은 그 사람들은 당시에 명망가도 아닙니다. 길거리 작자들이에요. 길거리 광야의 작자들이고 다 공자도 길만 돌아다니고 노자도 아무도 모르고 지금 나중에 정치 권력자들이 이용해 처먹으려고 성자로 만들고 불경도 만들고 성경도 만들었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 명망도 없었습니다. 줄줄
가난한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 뿐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모든 가리킨 놈들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이용해 처먹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흥곡탄광이죠. 거기 정리를 하시고 그때 막 지분들 막 또 그 종업원들한테 많이 나눠주시고 그리고 나서 학교를 설립하셨어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학교는 그 전에 벌써 이종률 선생님 때문에 예, 효암고등학교. 예, 개운중학교는 이종률 선생이 민족일보 편집국장으로 가셨다가 연세가 많아서 고문이 되셨는데 예. 이 양반이 민족일보 겁줄라고 박정희가 민족일보 죽일 때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사형 구형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건 무죄가 곧 됐고 곧다음 민민청인가 뭐 고담 사건 금방 일어난 석방되자마자 또 잡혀가가지고 3, 4년을 감옥을 사는데 그거 이제 그것도 또 사형 구형을 또 거짓말하다 다 무죄입니다. 먼저 것도 무죄, 다음 것도 무죄인데 나왔는데도 그때는 법률이 맥을 못 쓸 때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한테 야 기어봐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시골학교 교장이라도 하게 해줄래? 그래 해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65년인가에 했는데 문서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기록에는 희한하고로 이종률 선생이 67년인가 8년에도 문서에 없어. 이종률 선생은 민수문예 선생이 나와 부인이 문서를 안 받아줘. 무조건 이종률 선생은 무조건 안 받아줘가지고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이종률 선생 위해서 해준 건데 할 수 없이 이사장이 되고 교장을 할 수 없이 자기 마누라 학교 근처도 오지 않은 마누라가 교장이 됩니다. 아들은 이종률 선생 맞지만 문서에는 없습니다. 예. 학생이 받은 졸업장에만 이종률이라고 써 있습니다. 민속에는 없습니다. 졸업장에는 이게 공문서에는 없고 국가문서에는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문서에만 이종률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문서가 엉망입니다. 앞으로도 사학자들이 문서를 보는 게 시대의 독재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참고로 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믿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있고 그 학교는 이어져 있지만 이종률 선생님 왜 안 가니까 어쩌다가 그냥 도와주러만 댕겼지 근처도 안 갑니다. 흥국탄광 정리하기 전부터 학교는 하고 계셨다. 벌써 60, 돈 잘 버는 토장에 돈도 그렇게 많이 못 벌 때 벌써 그 시작한 겁니다. 선생님 그때가 그러면 이제 탄광을 그렇게 손을 떼시고 빠져나오셨을 때가 한 40쯤 되셨을 때 아니에요? 38인가 38, 39 그때시죠? 예, 그럴 겁니다. 예. 젊은 아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40 될 때 약간 마음에 그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40이 그렇죠. 되면서. 이상합니다. 그때쯤 되면. 예, 저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40 될 때. 예. 선생님 그 무렵에 이제 탄광 그만두시고 돈 버는 일도 이제 일단 멈추셨는데 40살 될 때는 좀 어떠셨어요? 아까는 청춘 말씀하셨는데 중년 들어올 때는 무슨 결심하신 거 없으셨어요? 그럼요. 나는 결심은 잘 안 합니다. 이게 사람의 그 결심이라는 게 출세하기 위해서 결심하거든요. 세속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결심을 주로 합니다. 공자의 뭐 입시 뭐 이런 것도 나중엔 다르지만 어릴 때는 그렇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참 결이나 결심이나 이런 모든 문제 반성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흔히 학교에서 가르치고 선생이 가르치는 그 모든 정신적인 수양 비슷한 것들은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반성도 세속적인 성공을 위한 거지 철학적인 깨우침을 위해서 반성. 석가모니가 언제 반성이라는 소리가 안 씁니다. 성찰이라는 말도 안 합니다. 예, 그냥 참선이라는 말도 그 사람은 안 씁니다. 7년 가까이를 그냥 그 브라만교 그쪽 수행이나 하고 그거 아니다라는 걸 깨우친 겁니다. 신되면 뭐하노 귀신되면 뭐하고 날라다니면 뭐하노를 깨우친 거지. 반성 따위나 하고 결정 따위나 해가지고는 청춘도 못 건집니다. 순간순간 자기 전부로 통찰력으로 단대지 발휘해 와야 됩니다. 밀어나면 밀어난 대로 그 순간순간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걸 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지 생각에 달린 게 아닙니다. 실행하는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특히 40에 저는 40에 돈 없어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 실행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전에는 박정희 애먹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돈을 벌어봤더니 나만 망하고 나만 마귀가 돼가길래 요거 관두고 돈 벌 뭐 없이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그냥 아버지만 위해서 다 준 게 아니라 내가 돈 없이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내기 그는 심보로 한번 걸고 싶었던 심보도 있는 겁니다. 하루고 달길래 돈이 얼마나 단지 버는 맛이. 또 그 재밌는 걸 내가 또 하면 되지 하기야. 그러면 안 하고도 어떻게 견딜 수 있나 내가. 끝내 안 볼 수 있나. 끝내 성공 안 하고 살 수 있나 뭐 이런 등등. 그런
한번 걸어본 겁니다. 결심이 아니고. 예. 여지껏 억울하게 박정희나 쓰러뜨리려고 기껏 보러 왔더니 또 안 되고 날아가버리고 기회도. 그 다음에 총 맞아까지 죽길래 참 난 천운이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40대 분들이 제일 사실은 고민이 많죠. 6.25 때 40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전부 어리고 또 해방 때 40살짜리 생각해보십시오. 그때는 이미 40만 노인일 때입니다. 예. 또 1905년이나 1910년에 40대 생각해보십시오. 완전히 구시대 인간인데 시대는 식민지가 되고 모든 40대란 게 한심한 겁니다. 완전히 꼰대길만 있는 겁니다. 그거를 늘 지금의 여러분도 명박이나 근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절에 40한 사람들 참 미안하고 불쌍하고 딱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불쌍하면 안 됩니다. 40이면 아직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비로소 자기가 결정해서 살 수 있습니다. 공자 아니어도. 오히려 저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30대 초반부터 나이 40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네. 왜 그 기다렸냐면 바로 공자님 말씀 때문에. 공자님이 논어에 40이면 부록이다. 30에 1입이고 40에 부록이고 이렇게 네. 50에 지천명이고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 가지 번뇌와 이 유혹에 대한 갈등 이런 게 네. 많은데 40대면 해결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빨리 40대를 기다렸는데 네. 제가 30대 후반 되면서 40이면 부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느꼈어요. 왜 느꼈냐면 옛날에 민중당 했던 선배들 네. 등등등 그런 분 혹해가지고 일본으로 많이 갔잖아. 그런 분들이 한나라당 가고 이런 걸 보면서 그때 그분들이 40이었거든요. 네. 40이 부록이라는 얘기가 공자님 말씀을 그쪽은 내가 돼야. 잘못 해석했구나. 네. 40 되면 부록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돼야 된다. 40이 제일 위험하다. 불혹해라. 그러니까 30이면 자기 발로 일어선다는 뜻에서 31입이 아니라 30에도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한 거야. 그렇습니다. 50대도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니까 지천명하라. 그렇게 되면 된다는 게 아니고 그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그래야 된다. 그래서 40에 특히 조심해라, 부록해라. 이 뜻인 거예요. 실제입니다. 목표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자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자. 나이 40 전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40쯤 되면 이제 자기가 이제 마감할 날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보이니까 이제 중간 결산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때 그 선배들이 하신 얘기가 자기 살아생전에 되는 일을 하고 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마흔 되면서 인생의 어떤 그런 고비에서 이제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도지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러니까 또 삼선의원도 되고 특임장관도 되고 근데 되고 뭐 남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래서 그 계산이 그 40에 저절로 부록이 되는 게 아니라 40이야말로 가장 치열하게 유혹과 대면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근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40 다 돼갈 때 이미 단맛을 포기하는. 아까 그 나이 되면 단맛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 이미 단맛을 포기하는 그렇죠. 새로운 시작을. 그건 보통은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들 때문에도 필요하고 진짜 늙어가니까 돈 필요하고 사회는 자본주의고 어떡합니까? 돈밖에 없는데 저는 참 불행 가운데 형님이 자살한 것 때문에 형님 목까지 살아야 되니까 나나 달콤하게 사는 거는 뭔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늘 있죠. 늘. 내가 정말 형님 목까지 살 수밖에 없는데 형님 늘 배반하는 것 같은 마음이 늘 있는 겁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잠재의식까지도 조금 그런 게 작용을 해서 하도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좋길래 막 그 길로 막 달리고 싶길래 너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난 겁니다. 이건 오히려 사실입니다. 내가 깨달아서 아니라가 아니라 얼마나 하고 싶은지 돈 버는 게 신나는지 근사한지 돈 버는 게 마치 예술가 같아. 얼마나 근사한지. 근데 60년대 70년대에 학생운동이나 재야운동을 했던 그런 선배님들 중에 예를 들면 김정남 전 청와대 수석이나 또는 우리 언론인 출신의 임재경 선생님 일그런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그때 이제 탄광에서 돈 벌고 이렇게 그러던 또는 이제 일찍이 단맛을 이렇게 단맛과 결별하던 그 선생님께서 그때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도움을 물질적
이런 도움을. 물질적 도움은 눈에 다 보이지 왜 안 보여? 이게 바깥에서 세상에서는 안 보이는 남들은 모르게. 몰래 이렇게 소문 안 나게 예. 또 일부러 소문 안 내시려고 티 안 내시려고 노력하면서 많이들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러는데. 예, 돈 내비리기 전에는 그게 좀 용이했는데 돈 다 돌려주고 나면 돈도 없는데 또 이게 역할이 또 자꾸 돌아오네. 아무도 돈 다 준 걸 몰라요. 알면 빨갱이 됩니다. 알면 빨갱이로 몰리기 꼭 쉬우니까. 그리고 친구들도 그래요. 설마 그 많은 돈이 없어질 리가 있나? 어떻게 다 줘놓고. 있겠지. 전부 있는 걸로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죠. 없단 말 하기도 좀 핑계가고. 참. 그래서 내가 삥땅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 돈은 없고. 이게 이미 돈이 없는데도 돈이 있는 줄 알고 손 내밀면. 자꾸 내미니까 할 수 없이 삥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다시 또 한 3년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그 스트라이크 바람에 다시 회사까지 시작합니다. 내가 돈 있는 줄 알고 저거 돈 좋은데 또 경영하기가 골치 아프니까 또 날 또 불러냅니다. 그게 또 회장이 됩니다. 할 수 없이. 없다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러니까 더구나 돈 있는 줄 알지. 드디어 또 감춰놨던 돈 가지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이제 박정희 총 맞아 죽는 79년인가 네. 8년인 거 이제 79년. 예. 또 병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회사를 또 넘겨주고 저거 줬던 거 모이고 또 내가 또 어디서 삥땅한 거 가지고 또 이제 꽤 회사가 꽤 됐어요. 꽤 잘 되니까. 그것도 두 번 그러니까 내비린 겁니다. 억지로 끌리다가 또 한 판 또 합니다. 안 한다. 너가 하라. 그래서 저걸 다 사장을 시켜놨는데 또 끌어내니까 경영하기가 힘드니까. 또 나는 사실은 경영에 들어가면 은행은 돈을 잘 꿔주니까. 이 사이에 사실 72년인가 1년에 기업 자금 완전히 동결이 있었는데. 사채. 83 조치. 사채 예. 동결. 사채 동결. 사채 동결. 83 조치라고 그게 있었어요. 83이 아닌데요. 네, 8월 3일 날 했다고. 8월 3일 날, 예. 83 그 조치라고. 72년인가. 72년이죠. 2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사채를 많이 쓰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다 법에 걸리면 걸리죠. 그때 보고령대로 하면. 일부러 사채꾼들을 다 직접 주인이 가져와라. 어떤 결정하는지 너 그 마음에 딸렸지만 다 직접 주인이 와라.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실제로 데려오면 내 쫓았어요. 내가 찢을 테니 돈을 이 법대로 동결하기 싫다. 날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내 손으로 찢음으로 해서 내가 맞아 죽을 짓을 내가 할 테니까 아무 문서도 못 준다. 왜 문서 주면 경리들이 잡혀간다. 그렇죠. 예. 그러니 이건 내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내 손으로 박박 다 찍고 1년 이내로 막 다 갚습니다. 모든 사채를. 그 힘드는 걸. 실제로 이거는 내가 이거 돈 버는 재미가 좋아서 내비리 떠나야 된다는 생각이 다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신용이 사채 시장에서 신용은 이병철이나 이런 사람보다 낫겠죠. 그걸 찍고 금방 갚으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때 그 사채 동결을 해갖고 이제 사채 신고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저리로 국가에서 바꿔놓고 뭘로 지급을 했냐면 아직 만들지도 않은 산업은행 주식으로 지급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다 띄어먹은 겁니다. 예. 사채 신고.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자본주의적인 조처였죠. 그런데 박정희가 그걸로 중소기업자들 대자본가들의 인심을 완전히 완전히였죠. 예. 완전히 움켜쥐는 하여튼 국민 분리 정책을 그렇게 잘 씁니다. 그까지 그 사채꾼 따위 주둥바리 까봤자 찍소리 못할 놈인 걸 딱 믿고 그걸 나는 어기는데 일부러 내 손으로 다 찢어가지고 금방금방 갚습니다. 다. 그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걸 안단 말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찍고 그걸 금방금방 갚는 걸 다 알고 헤어졌으니까 또 날 끌어냅니다. 뭔가 꾀가 나오든지 뭔 수가 나오는지 해가지고 자본이 어려우니까. 선생님 근데 지금 선생님 지금 80 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40대에 막 들어오는 우리 청취자들 또 이제 신문에 선생님 인터뷰나 책이나 이런 거 보는 사람들 중에 40대들도 많아요. 예. 그 선생님 40대 때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아까 청춘들은 20대들을 예, 뭐 예. 30대 청춘들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기 색깔대로 어디 부딪혀가지고 자기 인생을 예, 열어가라고 예, 예. 말씀 주셨는데 40대들은 어딘가 지금 자리 잡고 뭐 이제 한 자기 하던 일을 그렇죠. 10년 15년 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다 선생님처럼 하던 거 뭐 다 정리하고 딴 거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보시다. 예, 그럼 뭐 나도 보장이 있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내가 돈 10원 한 장도 따로 집에 통장도 안 줬습니다. 내 몫은 아버지 다 주고
내 어린 서동생 때문에 어린 내 서모도 아니죠. 첩이죠. 어머니가 계시니까. 내 어머니한테도 따로 안 줍니다. 내 책임으로 하려고. 아버지가 별로 돈 줄 것 같지는 않고 천만 줄 테니까. 그래도 내 어머니한테도 딴 돈 안 줍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살아지나 안 지나를 보려고 일부러 나는 돈을 포기하고 내 식구는 가면 거지 만들려고. 그래서 그 무책임한다고. 예. 우리 마누라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다 알면. 우리 애들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 할아버지 돈을 아버지가 내버린 걸로 지금도 알고 있을 겁니다. 원래 아버지가 부자였으니까. 그때 이런 결심 아니고는 그 돈 버는 재미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식구를 그렇게밖에는 부양 못하고 그렇게 내 책임밖에 못한다고 자기를 자꾸 너무 얕잡아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마음먹기 따라서 전혀 딴 인생이 새로 열립니다. 그거는 여러분만이 결정할 수 있지 남이 권할 수는 없습니다. 용감한 사람은 모험을 떠날 수 있고 예. 용기가 부족하면 또 살던 대로 사는 사는 대로 그냥 사는데 자기를 얕잡아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예. 하려면 할 수 있다. 할 말 할 수 있는데 난 좀 비겁하게 그냥 이대로 안전방으로 갈 뿐이다. 적어도 이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왜 비웃고 왜 깔봅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걸 할 수 없어서 이걸 한다 이게 아니고 예. 다른 거 마음먹으면 할 수 있지만 있지. 그래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간다. 그건 너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 삶이 그런 기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단지 여러분이 자기한테 적용 안 할 뿐입니다. 남이 깔보는 이에게 하도 훈련이 돼가지고 자기 비하에 우리는 겸양이라는 말로 자기 비하를 하고 앉았습니다. 겸양은 자기 비하가 겸양은 아닙니다. 자기 삶을 존중하고 존중한 건데 남의 삶을 절대로 경시 안 하는 데서 겸양이지 자기 비하가 어떻게 겸양이 됩니까? 자기는 유일무이한 우주가 시작해서 그것까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걸 존중해야지. 내 삶을 존중 안 한다면 누구 삶을 존중한단 말입니까? 제발 여러분도 사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격려가 될 것 같은데요. 헛속더라도 한번 배짱 가져보십시오. 자기 비하가 겸양이 아니고 남의 삶을 존중할 줄 아는 자세. 그리고 자기 삶을 동시에 존중해야죠. 그렇죠. 자기 삶을 존중하면서 타인의 삶도 존중할 줄 아는 자세가 겸양이다. 임금 노예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일석은 사회에서 괜히 희생당하지 마십시오. 임금 노예 된 거를 괜히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 세계가 그 꼴인데 나 혼자 그렇게 마음대로 벗어나집니까? 맞아 죽는 길로 잘못하면 가니까 식구한테 어떡하려고 마음대로 벗어나. 그게 고민이죠. 그런 그렇죠. 아이들 커가고 그럼요. 있고.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비겁한 거 아닙니다. 자식 핑계도 대지 말고 마누라 핑계 대는 거 내가 내 스스로 마음대로 맞아 죽는 건 내 혼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늘 생각하고 자기 아껴야 됩니다. 살던 대로 살더라도 예.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그렇게 하는 말을 정말 그럴 건 없습니다. 똑똑히 알고 살아라. 솔직히 사실대로 봐라. 사실대로 보지 왜 네가 너를 자꾸 비하냐. 이 정도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아마 네, 좋습니다. 이 정도 들으셨으면 아마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이 왜 해채구 이사장님 오늘 왜 우리가 모셨는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다. 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그 늙었다라는 말이 그 긍정적으로 쓸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쓸 때도 있는데 그 부정적으로 쓸 때 늙었다라는 게 단지 신체적 연령이 늙었다는 게 아니라 생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나이가 아주 어린데도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딱 만나보면 얘는 나보다 나이는 10살 어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한 20년 늙은 20년 늙은 거 같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딱 만나 와 이렇게 연세가 드셨는데 생각이 이렇게 상록수 같으신가 이런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오늘 마지막 주제가 그겁니다. 이렇게 품격 있게 나이를 먹는 법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아유 선생님 선생님같이 말을 그렇게 참 내가 보기에는 정말 하기 어려운 말들 해서 모난돌 정 맞듯이 늘 정 맞는 분이신데 이게 참 고맙습니다 진 선생님. 사실 유시민 선생도 고맙고 내가 늘 한탄을 했습니다. 저 좋은 말 하면서 왜 얼굴에 표정을 좀 못 봤구나. 유시민 선생 그 주변 사람한테도 그 표정 좀 연극배우한테 배우라고 그렇게 했는데 노희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한 학교 나와가지고 노동노예나 하고 자편화 댕기고 식구들한테 별로 인기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이카 같은 사람도 실증으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동족 상장까지 앞에 얼쩡얼쩡 하는데
늙음을 초학하지 않게 살자는 그 부드러운 말투에 나는 그 표현부터 조금 거북합니다. 늙음은 초한 겁니다. 초한 걸 겁내지 말기 바랍니다. 예. 늙으면 초한 걸 수밖에 없는 게 고통과 병고와 무능력을 하루하루 숨쉬듯이 당하는데 어떻게 안 초할 수 있습니까? 단지 삶의 기적을 믿고 그 초함을 거부하는 마음을 한번 참 뻔뻔하게 한번 가져보십시오.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그래 늙었다 왜 어쩔래? 아프다 그래 어쩔래? 그래 내가 곧 죽는다 왜 어쩔래? 삶조차도 내버리고 갈파인데 내가 못 뻔뻔해? 그거 한번 그래 보면 뭐 괜찮을 거 아닙니까? 나는 초한 것부터 겁내지 마시라고 합니다. 초한 거 당연합니다. 초한 걸 인정합시다. 우리 모두가. 나부터가 초한 늙은이 하나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뻔뻔하고 이래고 삽니다. 휴화해줘서 고맙습니다. 아, 예. 나이 먹는 거하고 싸우지 말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예, 보통 하는 말로 요새 영어들을 막 그렇게 쓰니까 한동안 보면 안티에이징이라고 해서 이제 안 늙는 거. 그러니까 뭐 얼굴에 뭐 필러 채우고 주름살 펴고 보톡스 넣고부터 시작해서 무슨 태반 주사 뭐 이런 거 하고 뭐 웬갓 짓을 다 해요. 그게 전부 그 안티에이징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나이 먹어가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좋은 개념이 그거보다는 액티브 에이징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활기찬 노후.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맞아들이면서 능동적으로 그 이제 자기가 살아나가는 거를 액티브 에이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저는 우리 최영국 선생님 뵈면 아니 보기 좋지는 않으세요, 솔직히. 연세 드셨고 이제 머리도 하얗시고 뭐 그러신데 그래도 야 진짜 이 활발하시다 그런 느낌이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 점이 되게 이게 액티브한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좋게 말하면 그렇겠지만요. 내가 목소리 큰 것도 사실 이런 자리에서 미안한 데 속하는데 초한 거를 겁내지 말란 말 속에는 저처럼 그래도 이 세상에 덕은 다 본 놈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세상에 치사하고 추하게 덕볼 거는 다 덕본 자식이 엉뚱하게 맑은 체 하는 말로 잘못하면 들릴 수가 있는데 저는 맑은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만 야근 짓 다 하고 오만 비열한 짓 다 하고 그래서 유리하게 살아본 놈인데 내가 내 삶이 아까워서 익하는 것이지 오르려고 익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삶이 아까운 겁니다. 우리 식구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남들 같으면 세속적으로 다 수지 맞을 걸 못 수지 맞게 했는데 그걸 나는 미안해 안 합니다. 너가 그 세속적으로 수지 맞아서 망할 인생을 그만큼은 내가 막아준 거지 너를 꼭 손해봤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고 안 느끼고는 자기의 결정입니다. 나로서는 뻔뻔해서만이 아니라 좀 힘들었습니다. 식구들의 문제는 애들은 모르는데 저거가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이놈들이 말걸 수밖에 없게 돈 없게 맺는 거는 내 폭력일 수도 있다라고 조금은 늘 뜨럼합니다. 그래도 학교는 보내주고 밥도 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됐죠 뭐. 또 사실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고 장학금 받아야 학교 댕기게끔도 만들고 좀 그랬습니다. 등록금도 없고 입학금도 없고 잠시는. 그건 좀 심하셨네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왜냐면 내 자식들이 조금 일찍 와가지고 내가 돈 없는 줄 모르고 아무도 안 갖다 줘가지고 1년 이후인가 2년 이후에는 하도 갖다 줘 그걸로 생활비 썼습니다. 아 대학 갈 때 대짜고 돈 이 사람도 갖다 주고 저 사람도 갖다 주고 네. 이게 세상에 머리 검은 짐승 구제할 거 없단 말도 있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남 구제하고만 배반당한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 속담이 생길 만큼 그런 면이 강하죠.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못 갖다 주겠습니까? 저는 정신이 있는 한은 나한테 돈 조금이라도 신세진 듯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삥땅 안 합니다. 네, 이건 하나의 룰입니다. 삥땅꾼의 룰입니다. 나한테 삥땅한 적 없는 사람한테 삥땅을 하고 그 삥땅을 하면 곧 2배를 갖다 줍니다. 어떻게든지 그 2배 줬다는 소문이 와 나 있는 겁니다. 삥땅만 하면 2배를 갖다 주려고 그러면 기꺼이 삥땅을 당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돈을 안 벌고 돈 생기는 방법입니다. 늘 2배 갖다 주면 덜로 소문납니다. 그게 저 다단계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던데. 바로 이게 다단계 사기꾼의 방법입니다. 네. 초기에는 그렇게 하죠. 이걸 계속해서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면 한 놈만 마지막 가서 띄어먹는데 한 놈만 마지막 가서 띄어먹어요. 마지막 걸린 놈은 나한테 띠미치는 겁니다. 두 배는커녕 이 말까지 다 해놨으니까 억울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오늘 오늘 인터뷰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직업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시면서 산파적인 직업과 장의사적인 직업. 장의사적인 직업.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장의사분들 정말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이야말로 훌륭히 산파적인 직업인데 내용은 상징적으로 말하려다 보니까 남의 갈등, 남의 불행 정말 몹쓸 짓으로 재미보는 직업이 하도 빛나는 직업이어서 임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 총리, 장관, 부자, 전부 재벌, 대학 교수까지 억울한 가난배의 대학 교수님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대학 교수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너무 단재미만 보는 사람들 이거 전부 갈등 직업입니다. 무식한 걸 이용해서 대학 교수에 먹는 거고 무식한 걸 이용해가지고 학교 선생이라고 월급 공급받아 처먹고 환자가 있으니까 또 의사가 의사 해먹고 아무리 지금 옳은 일이라 좋은 일이라 해봤자 그런 심보로 하는 사람은 다 갈등인 겁니다. 내가 모이카 같은 사람이 정치한 거를 내가 장의사라 합니까? 내가 만델라를 장의사라 합니까? 호지미를 장의사라 합니까? 어떤 심보로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장의사적 직업이 되는 겁니다. 내 친한 친구 중에서 유리하면서 안 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름도 없고 해도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거든요. 그러나 뻔뻔하게 해먹는 사람들은 전부 장의사적인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이제 어느 직업은 꼭 장의사다 이게 아니고 예.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 자기 자세에 달린 겁니다. 예. 아니 제가 요즘 가정의학과가 동네에 많잖아요. 예. 이게 사실 어느 병원이 좋은 병원인지 선생님 말씀하신 산파의 그런 마음으로 병원을 하는 의사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땐 어디 물어보면 되냐 하면 잘 아는 약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우리 동네 가정의학과 중에 제일 믿을 만한 의원이 어디예요?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어떻게 아냐 하면 처방전을 계속 받아보면 필요 없는 약이 안 들어있는 그리고 항생제를 적게 쓰고 필요 없는 약이 안 들어있고 그 이유도 없이 약 처방을 바꾸는 일이 없고 이런 의사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거는 리베이트를 안 받는다는 증거래요. 이 약품 리베이트를 양심적으로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를 추천을 받아서 가면 진짜로요. 약 처방을 잘 안 해줘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은. 그러고 이렇게 진단해보고 가벼운 거는 그냥 며칠 더 있어 보라고 그래요. 정말 근데 그걸 가르쳐준 약사가 제대로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의사적 약사라면은 처방전 남발하는 의사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아니 안 그래요. 그 약사하고는 이해관계가 없어요. 또. 그래요? 예, 약사들은 약이 몇 종류 들어가는 거에 상관없이 아니 매출이 적어지잖아요. 아니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의사 선생님을 알면 그런 이제 양심적인 산파의 마음으로 하는 의사 선생님을 알면 바로 추천받으면 되고 정 없으면 약사라도 알면 그럼 동네 약국에 물어보면 알아요. 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홈페이지에 가면 병의원 항생제 주사제 처방률이 계속 공개가 돼요. 제가 있을 때 그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 비율이 낮은 병의원을 택하면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산파적인 마음으로 산파의 마음으로 진료하실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사는데. 정말 유 선생님 내가 괜히 어려운 걸 도닦는 마음으로 살으라는 소리로 들렸을까봐 걱정인데요. 그게 아니고요. 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 시시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신나게 마음 한번 바꿀 수 있습니다. 신나기 위해서 한번 바꾸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행복하게 살아보겠다. 남의 조건에 안 걸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신나게 마음 한번 바꿔보자. 도닦는 거 고라픈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내 마음 자세 한번 바꿔보자. 요 마음만 있으면 정말 오르막길이 되지 내리막길에 서 있을 내리막길 따로 있고 오르막길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내리막길이냐 오르막길이냐 지 마음 한번 바꾸게 달린 겁니다. 방향만 바꾸면 오르막길이 됩니다. 힘 조금 들지요. 조금 듭니다. 힘 안 들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이 힘 안 듭니까? 불안하고 공포는 내리막길이 더 공포스럽고 더 불안합니다. 그 공포 면하고 힘 좀 들더라도 오르막길로 가면 됩니다.
조금 수지 안 만든 듯한 그거 선택할 마음만 하나 결정하면 신나는 삶으로 꿈같이 바뀝니다. 하긴 검사도 요즘 검사들처럼 꼭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요새 기대할 만한 검사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검찰청의 위신을 위해서 이번만은 정신 차리는 검사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 썩은 세상에 네. 이 썩은 세상에서 저 하나 안 쓰기 위해서 우리 오늘 또 검사 선동죄로 걸리는 거 아니에요? 형 오늘 뭐 오늘팔인데 뭐 어차피 이놈대로 뭐 선동죄로 다 총살 맞아 죽고 삭살 나오고 했는데 뭐 정말 나는 이번에는 검찰 중에서 누군가가 어디선가 튀어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얌체 속에 그 장의사 속에서 산파적인 검사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홍준표도 검사놈이거든. 그놈은 확실히 제발 명예훼손죄로 좀 고소해라. 나 좀 유명해지고. 니는 쓰레기야. 니는 장의사야. 사표 낼 줄 알면 그래도 좀 낫다. 구제받아라. 사표 절대 안 낼 겁니다. 낼까봐 난 겁이 납니다. 저렇게 약을 놓으면 낼 수도 있는 놈입니다. 얼마나 고약한 놈인지. 아니 그래도 또 혹시 뭐 지금이라도 또 갑자기 그 장의사적인 마음을 버리고 산파적 마음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건 늘 그래요. 그럼 우리가 또 박수 쳐줘야지. 그렇죠. 일로 한번 모셔야지. 예. 노유진이 한번 모셔야지. 여러분도 조병욱이는 안 그랬습니까? 이승만 예. 앞제비로 옥만짓 다 하다가 그래도 사람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인가 요새 같으면 그거 했잖아요. 그죠? 이승만 정부 때? 아니, 우리 홍준표 도지사는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자신이 미랄이 돼가지고. 그렇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정치 비밀을 다 털어놓고. 공천 헌금이 얼마였는지, 누가 냈는지. 그리고 솔직히 그 당대표 때 1억은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진짜 도의원 공천에도 안 된다 이랬다. 그러니까 그러나 아까 하여튼 안타까운 실수라 하더라도 고백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근데 홍준표 씨나 이완구 씨 억울해요. 왜 그러냐면. 그날도 나 알아듣습니다. 그거, 국무총리가 3천만 원 깎고 30억도 아니고. 자존심도 상할 거예요. 자존심 엄청 상할 거라고. 딴 사람은 7억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뭐 개천에 들었다고 미꾸라지가 신고하자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있을 거라고. 근데 제가 이완구 전 총리는 잘 모르겠고, 이 홍준표 도지사는 그래도 일말의 의협심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회에 다 털어놓고, 그래서 나 하나 썩어서 정치개혁에 드디어 이게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라는 역사에 남으면 노 대표님 선동 진짜 잘하셔. 저는 좀 사람이 어려가지고 늘 사람의 그 마음엔 기대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래시계 검사보다 훨씬 더 멋있는 치고도 모래시계 도지사. 예, 모래시계 도지사. 부정부패를 모래성처럼 만들어버린 도지사가 되는데. 예, 살만한 세상 되겠다. 살만하다. 재밌겠다. 인터뷰 읽어보니까 최영국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인생은 쓴맛이다. 학교에다가 비석에 또 써놨어요. 근데 그것만 쓰면 유선적으로 들릴 것 같으니까 한마디 더 붙여가지고, 근데 역시 단 게 달더라.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쓴맛이 사는 맛이다. 가만히 생각한 게 요거 아무래도 요거 위선적인 냄새가 나. 죽거든. 그냥 하지 말고 죽거든. 그 뒤에다가 그래도 단맛이 달더라라고. 죽거든 쓰라는 말까지 쓰래. 그 단맛도 좀 있어야지. 쓴맛만 있으면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무리 처절할 때도 기쁘도록 우리는 늘 마음을 써야 됩니다. 기가 뿜어져 나오게 신나는 것이 기쁜 거고 즐거운 거는 약간 중독기가 있는 마비기가 있는 게 즐거운 거라고 우리 임낙경 목사가 말을 재밌게 합니다. 우리 최영국 선생님,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게 한편으로는 이제 군사 독재 정권, 그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 시각을 계속 아직도 유지하고 계시고 추상같이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게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 의식도 유지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기업가로서 돈도 많이 벌어보셨고, 그러다가 또 정권하고 협력하기 싫어가지고 또 그만두시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돈 버는 맛에 자기 인생 자체가 먹혀버릴까봐 이런 이유로 또 그만두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무슨 성인처럼 거룩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세금 포탈도 열심히 하셨는데, 남들만큼 열심히 못하다 보니까 본인은 이게 성실 나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게 매력이 아닌가. 여기서 그 젊은이들이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또 할 말 또 날카롭게 해주시고 아마 이런 것이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굉장히 사라져버린 이른바 그 존재의 미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 삶 자체를 어떻게 아름답게 삶을 갖고 가는가 이 원리, 미학적 윤리학의 원리인데 아마도 그 최영국 선생님한테 이제 젊은이들이 그걸 발견한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또 가장 큰 거는 제가 느끼는 게 뭔가면 저는 근간에 이렇게 솔직한 분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위선과 가식을 떨쳐버리니까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닌가 보이죠. 예, 정치카페 첫돌 기념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최영국 선생님 모시고 어떻게 살 것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멀리 양산의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가분한 말 너무 특히 이런 욕설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봐주이소. 일대 사건이 4.19 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좀 4.19 때 앞장서서 좀 유명해지고 4.19 세대의 대표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뭐 많이 썩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학생위원장 한 놈이 고건이라는 놈인데. 고건? 고건이 이 새끼는 내 방송 듣기 예. 바랍니다. 야, 이 개자스가. 여기서 요거 넘어가려고 총리 하나. 그러면서 이명박, 이 같은 거 오도록 노무현이 정부를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욕만 얻어먹게 하나. 에라 이놈아, 너가 아버지 부끄러워야 된다. 나도 부끄러워. 고건 씨도 그때 일부러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건이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닙니다. 학생위원장으로 할 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돈영입니다. 이돈형. 돈영이라고 이돈영. 정업친구인데 네. 자유당 때 내내 고등학교 고학년부터 하고 서울대학교 수학과 다니면서 내내 야구 운동한 친구가 서울농대 학생들을 4.19 결정적으로 이기게 하고 교수가 나서게 하는 행진을 이돈영이가 혼자 가가지고 합니다. 아는 이제 이승만한테 사용당하겠구나 하는 짓을 한 겁니다. 결국 비빈증료라고 전임 강사 되자마자 성균관대학 철학 전임 강사 되자마자 곧 암 걸려서 죽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청춘을 잘 말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모르고 계속 잡혀다닌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 남들은 말하기를 고건 씨처럼 총리도 오래 하고 서울시장도 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청춘에 잘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 병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분은 청춘 때 잘못해가지고 저래 일찍 죽었다 이렇게 다 얘기하던데 선생님 거꾸로 말씀하세요? 이게 거꾸로가 아니고 주류 사회에 아첨하려면 이렇게 말하면 못 붙어 먹습니다. 예. 주류 사회에 붙어 먹지도 못합니다. 근처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내가 이만큼이라도 욕을 할 수 있는 거는 고건이가 그래도 나를 좋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하려고 길을 쓰는 꼴을 그거 믿고 요만큼이라도 욕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욕먹어 마땅한 놈입니다. 이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니, 그 선생님 말씀이 아까 이제 질문 자체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경쟁 그 자체를 좀 극복해라. 그 이제 경쟁을 피하라는 얘기가 아마 그런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조금 전에 거명된 우리 뭐 출세 잘한 분들이 대체로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경쟁에서 이긴 것 자체로서 정의가 아니다. 역사에 오히려 배반자인 경우도 많았다. 지금 그런 말씀으로 이해되고 선생님께서도 그 학교를 졸업하신 후에 참고로 이제 56년 학번이시고 서울국립대 철학과 56년도 입학. 56년도 이제 입학을 하셨고 그러니까 다른 아마 친구들은 60년 4.19 두 달 전에 아마 다 졸업장을 받으셨는데 이제 또 군대 중간에 갔다 오는 바람에 이제 그때 재학생이어서 이제 늦게 하신 것 같은데 졸업하시고 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앙방송입니까? 예, 옛날 그 공보처에 외청 중앙방송이 그러니까 KBS가 한국방송공사가 되기 전에 정부의 국영방송, 관영방송인 시절. 그러니까 지금 철도공사가 공사되기 전에 철도청으로 있었던 것처럼 KBS가 한국방송공사로 이제 이렇게 법인으로 나오기 전에 정부의 한 부처로 방송청 비슷하게 있던. 그때 그 중앙방송의 연출일기. 그냥 PD 쪽으로는 원조시네. 처음 일기니까. 근데 입사 3개월 만에 사표를 쓰셨나요? 그게 뭣도 모르고 사실은 현실에 끼어들긴 싫어가지고 어떡할까 하고 유학은 가서 철학 공부할까 그것도 싫고 혁명이 되다가 말았고 4.19는 이 꼴이 되고 장명희 같은 얼뚱한 인간이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사실은 그러고 있는데 박정희라는 고약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쿠타타를 합디다.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쿠데타 하던 날도. 집에 원래 라디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 나오다 보니까 바로 참 우리 고건이 아버님 고영곤 교수가 남의 집 밤에다가 귀를 대고 있는 걸 난 뒤져보는 걸로 보였습니다. 우리 집 앞에서 하시는데. 그래서 선생님이니까 옆에 가만히 서 있는데서 날 보고 자꾸 들으라고 손짓을 해요. 쳐다보라고 안을 들여다보라는 줄 알았는데 그 남의 집에 무슨 음란한 일이 있는 거 구경하라는 걸 할 리는 없고 이게 무슨 일인가 난 모르니까 알고 보니까 지금 오늘 뉴스 보도가 나오니까 지나가시다가 듣고 있는 건데 라디오를 예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들으려고 왜냐하면 자유당 말기에 이 딱한 양반이 사회 현상을 전혀 이해 못하는 순수한 이론 철학자가 돼가지고 선에 관한 연구나 존재론이나 공부한 사람이라서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회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아니 멍텅구리 같이 이승만이한테서 전북대학교 총장까지 얻어했거든. 살고 나니까 그래도 사표는 금방 냅디다. 그 아버님이 그만큼 좀 맑은 사람이다. 자기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만두게 비로소 오히려 쿠데타가 난 걸 알고 나는 그냥 나가다가 지금 모르고. 그래서 난 사실은 이거 큰일 났구나. 정말 나는 청춘이 끝났구나. 이 더러운 놈이 모든 후진국 일어나는 현상으로 군대 쿠데타가 났으니까 동원아 분단 사태에서 군대 목숨 잃으면 쉽기는 하지만 잡혀다니고 두드려 맞으면 이제 청춘은 완전히 끝났다 싶은 생각이 들대요. 우리 선생님은 노인이니까 죽어봤자 별로 아깝지 않고 나는 이제 큰일 났네. 그 마음을 먹고 사실 시내 가서 이리저리 듣다가 그런 끝에 이제 그놈들 혼내주려고 지금 방송국에 사실은 연출인 일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정희 혼내주려고. 간도 크지요. 들어가고 보니까 한 두어 달 지나가보니까 이미 텔레비 방송이 장면지 형부 때 계획 있는 걸 가지고 선전해 먹으려고 용감하게 일기생을 뽑은 겁니다. 세뇌해가지고 요놈들을 방송용으로 써먹으려고. 공무원이니까 뭐. 네, 뭐 꼼짝 못하게 전화. 나는 공무원 신분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놈들이 개 같은 놈이라는 요구를 한번 하면 되는데 연출이는 못해. 배우가 돼야 해먹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성우가 되든지 배우가 돼야 돼. 연출이는 관두고 방송에다 해버리고. 그때는 녹음이 없던 시절이니까 극히. 배우를 하려고. 자 이제 이순재도 귀가 좀 아프겠다. 야 순재야 너가 그 드라마 그쪽에 좀 내가 가면 안 되나? 지는 군방송 지금 하고 앉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나 그래. 그때 젊은 아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지금 그 유명한 꽃 같은 할배 그 순재. 꽃 할배들. 그만데. 그 2년 선배입니다. 근데 그때 철학가 2년 선배 이순재 씨가. 이 자식이 힘없다 그래. 우리 다 힘없지. 그 해보자 해야 말이 되는데 힘없다. 이건 싫다는 소리로구나. 그래서 이거 참 큰일 났네. 이거는 완전히 공무원으로만 부려먹으려고 일부러 계획적으로 뽑은 놈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관두자. 앞제비 하다가 거부했다가는 사형이나 당할 거고 도망가는 게 상수도 하고 비겁하게 도망갑니다. 아예. 정말로 이건 그때 관두면 감옥 보낸다고 협박은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사표를 내면 감옥에 넣는다고요? 감옥에 넣는다라고 포고령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 직장을 마음대로 관두면 포고령이에요? 네, 포고령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요즘 같으면 막 부러워하겠다. 요즘 뭐 취직 못하는 청년들 같으면 공무원으로 뽑아놓고 니 사표 내면 감옥 보낼 거야 이러면 야기는 철밥통도 아니고 뭐야 이게. 그러니까 군대 그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이 군인들이니까 탈영으로 보는 정위치 사수 네. 탈영으로 보는 거지. 사표 내는 미수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재미난 개념이네. 그래서 막바로 그냥 탄광으로 갚습니다. 그러니까 아우지로 보내는 사람들은 내가 잡혀가지고 탄광 쫓겨간 걸로 오해한 사람들도 좀 있었답니다. 압박을 당해가지고 그건 아니고 또 마침 아버지가 또 부동산 한다고 난리야. 그 또 부동산 뭔지도 몰랐어요. 흥국광업. 흥국탄광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탄광에 가신 거 아니에요? 예. 아버지가 사실은 덕대입니다. 탄광도 아니고 덕대라 하는 거는 예. 농업으로 치면 소작인입니다. 예. 광업 말만 광업이지 그게 소작인이거든. 그래도 채굴권 갖고 있는 거죠. 생산권만 있지. 그러니까요. 생산권만. 네. 소유권은 없습니다. 남의 산에 이제 가서 캘 수 있는 거지. 팀을 캘 이끌고 권리가. 와가지고 팀을 이끌고 가서 예. 캐게 되는 캐는 그 그러니까 나오면은 일본분 산주인한테 대부분 주고 지는 조금 먹는 겁니다. 아, 그런다고 해서 다행인 것은
생산 자본을 안 내주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 자결권적인 권리가 절로 생깁니다. 사실은 악질적으로 돈도 안 내주고 뺏어가는 건데 그 틈에 그런 인생은 굉장히 영리와 순리가 늘 한테 있는 겁니다. 그 모순적인 영리 덕에 그만큼 자주권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연출인 관두고 감옥 안 가려고 그냥 당강으로 간 것뿐인데 간 김에는 돈 벌어가지고 박정희 좀 혼 좀 내줄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개헌포고령을 위반하고 사표를 내고 가신 거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표도 안 씁니다. 증거가 남으니까. 월급 받아 먹다가 적당히 관두게 해도 무단결근으로 그냥 완전히 그 증거니까 사표 내면 증거거든. 나중에 개소리 하려고 이렇게 야비하게 해야 됩니다. 탈행이 아니라 행방불명이고. 일부러 말을 했죠. 말은 해놓고. 자유당 거쳤지, 4.19에 깨지는 거 봤지, 또 5.16에 깨지는 걸 봤기 어제 아래 5.16입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다 알아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근데 가서 직접 갱도에서 땅 파셨어요? 땅은 안 파지만 사장 아들이고 그러나 서울대학 나왔다고 학필이라고 취급해서 부처도 안 줘요. 사고 칠까 봐. 거기 가서 뭐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락날락하고 농담하고 헛소리하고 술 한잔 먹고 일하는 우리 친구들은 신나죠. 하얗게 맑은 사장 아들 새끼가 오더니 웬일로 이 새끼가 술도 안 잘라 먹고 껐거든. 아주 그게 나중에 들으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이 편했대요. 잘라 먹을 줄 아는데 꺾길래 이 새끼 봐라 이거 학필이야 웬일이야. 그러니까 술 주면 원샷으로 요새 말로 원샷으로 꺾어 드시지 않고 잘라 먹지 않고 꺾어준다 그래. 그때는 말. 시대마다 말이 다릅니다. 지금 말하면 지금 개념으로 원샷을 하셨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몰랐지만 사실은 내가 형님 자살하고 17살에 연탄공장 주인을 내가 했지. 아버지는 어디로 행방불명 된 겁니다. 내가 이미 연탄공장 주인을 한 겁니다. 사장 노릇을. 여름에 연탄 안 팔릴 때고 연탄 보급 안 됐으니까 아이스크림 장사도 내가 하자고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장사해가지고 먹고 살고. 참고로 우리 선생님께서 서울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 아버님께서 서울에서 연탄공장 하고 계실 때 그 일도 좀 봐주셨다는 지금 그런 말씀. 학교도 못 가고 더구나 형이 자살하고 나니까 뭐 집구석이 다 깨져가지고 거기 일하던 사람까지 굶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시커멓게 물들은 흙 퍼가지고 그거 연탄 찍어가지고 팔아먹다가 원탄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아이스크림 장사 또 엉터리로 있던 데 아까가지고 뭐 있던 못 가지고 해가지고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선생님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워낙 가난하고 절대 빈곤 소위 있었고 누구 어느 하나 뭐 잘 사는 집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 또 달라서 지금은 또, 소위 고도성장해서 웬만큼 사는 사람이 많은 시대라, 사실 요즘 청년들한테, 너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몸으로 부딪히고 경쟁해서 남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더 답답하죠. 저 할배들은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이럴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나와서 말하기 들었고 신문에 나는 게 싫은 게, 결국 이 인간은 유리학으로 남 못 가는 서울대학 나온 덕에 용서받고, 허여되고, 유리한 거 다 얻어먹고, 어쨌든 간에 악질짓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노릇까지 한 놈이 저런 허난 같은 소리를 낭만적인 시대 소리를 우리 보고 한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로 내가 알면서 얘기를 하지. 이런 우애기의 말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이런 견제구행을 잊어버리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수록 찍어 눌린 자본주의 사회에서 암만 찍어 눌려서 비명 쳐봐야 아무도 안 봐준다는 걸 깨닫기 바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비명 지르지 말고 강 크게 배짱 좋게 한번 인생 한번 망가져 보자라는 생각을 할 줄 아는 게 모든 발동 거는 것의 시작일 거라는 소리입니다. 서울대학 가봤자 아침꿈밖에 안 된다고 내 일부러 친구 욕을 하는 인간입니다. 뭐 고대 나와도 연대 나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온 놈 다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 값싼데 그걸 까는데 누가 줍니까? 그 명망이 있으면서 입 다물고 있으면 돈 줍니까? 슬쩍슬쩍 아첨을 고급으로 하고. 명망이라는 것도 이게 실명이라는 게 있고요. 허명이라는 게 있어요. 허명이야, 허명. 진짜 그렇구나. 진짜 명예와 돈과 권력은 한 형제입니다. 아닌 체 하는 놈도 한 형제입니다. 진정으로 아닌 사람이 우리가 언론 3명 이름 생각나네요. 우루과이 대통령 모이카나 만델라나 호지민이 같이 호치민 한패 아닌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그분들은 거의 성자죠, 그죠? 그럼요. 그건
정치가나 명망가나 권력가가 아니고 성자들로 사는 건데 이제는 그들도 태어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나는 역사에서 단 한 세종까지 포함하여 이런 세 사람과 유사한 삶을 산 사람을 나는 못 구하겠네요. 정치가 중에는. 일패도지한 인생에는 많죠. 많습니다. 권력자 중에나 돈 많은 놈 중에나 아무리 뭐라 해도 돈 많고 권력 많고 명망가 중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예. 그 흥국탄광을 그 다음에 1973년인가 정리하시잖아요. 예. 왜 정리하셨어요? 72년 그 꼬라지 보고. 계속 사업을 하다가는 지금 박정희하고 손잡아야 되게 생겼다는 거 아니야. 제가 이야기로 그렇게 이해해요. 네, 실제입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납세 실적 2위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한패가 돼야 될 상황. 시대를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한패가 돼야 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면 지금도 보안법에 걸릴 겁니다. 뭐 동그라미 이런 거 갖고 오라 하고 이제 뭐 이런 단계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뭐 그런 거는 그 뭐 의뢰권 일어난 거 그 정도가 아니고 배후에서 막바로 진짜 동업이 해야 될 처지로 갑니다. 그게 일이 그렇게 벌어집니다. 어느 구석에선가. 선생님, 지금, 과거에 경남대학교. 예. 그 말까지 나오네. 예, 선친께서 그 경남대학교를 세우시는. 세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인수를 하셨나요? 원래, 신익기 선생 학교가 모체가 돼가지고, 그 해인대학이 돼 있고 해서 그걸 좀 돈량이 있으니까 그걸 잘되게 하려고 사실은 맡았죠. 그 잘되게 하고 맡고 보니까 그게 바로 다 동업으로 안 갈 수 없는 게 경호실장 쪽에서 우리 융자도 못 나오게 압력 넣는 걸 이건 증거는 없죠. 박종규. 그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몰랐지 사실은 그 압력 넣은 광진흥공사의 사장이 내 이모부예요. 막내 이모부예요. 그것도 말도 못 해줘요. 무서워가지고. 저 조카한테도 말을 못 해주는 게 그게 독재의 실상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알아냈습니다. 이게 박정규라는 융자도 안 줄 리가 없는데 안 주길래. 피스톨박. 그래서 이게 참 이건 다 증거는 없죠.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대학 뺏으려는 것 같은가 대학을 아예 국공립으로 내버립시다. 국공립하라고 문교부 장관한테 문홍주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외면으로는 문홍주가 나서서 우리를 갖게 한 거거든. 내면으로는 김하덕 선생이나 이종길 선생이나 소설가 그 이병재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학교 하나 되게 하려고 한 건데 그래서 했던 건데 아니 그 전에 뭐 또만 사정이 다 했죠. 저끼리 싸움 해서고 하는 거 그거 싸움 못하게 하고 재판관들이 세상에 죄수들한테 물어도 육분수지 대학 교수가 장교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당신들끼리 타협하라고 전부 못 오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용해 집시다 싸움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학생들까지 동원하길래 그랬습니다. 그 학생도 당신들이 무슨 돈이 됐나 그 교수들이 뒷돈 대주는 건데 살고 난 끝에 이 학생들이 이 정신없지 이게 뭔 짓이야. 어떻게 선생들 부축거리다고 그따위 짓을 하고 그 싸움에 끼어드노. 내가 바로 4.19 때 학생이다. 제발 그러지 마라. 장도배한테 물어보면 안 돼. 대가리가 터지더라도 아는 교수끼리 협의를 해야 되고 학생들끼리 협의를 해야지. 이따위 짓 하지 말라고. 그런데 융자가 안 나와요. 알아보니까 또 일이 그렇게 돼 있는 게 문홍주 보고 국공립하라고 줬더니 문홍주가 아첨한 겁니다. 문홍주 선생 우리한테 좋게만 대했지만 그건 잘못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국공립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경남대학교 전신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융자 방해 등 다양한 압력이 이제 들어오면서 아예 그럼 이 학교를 국공립으로 운영하라고 나라에 바쳤는데 그 당시 문교부 장관이 문홍규가 바쳤는데 하는 이유는 이게 그냥 개인 그 국공립이 된 게 아니라 어느 개인 거로 된 마치 그 유사한 사례가 뭐 몇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신문사도 그렇고. 그럼요. 영남대학도 뭐 좀 그렇고. 그럼요. 저기 MBC 방송은 안 김지택 MBC 그것도 MBC 주식 다 뺏어가고. 나라에 바쳤는데 그냥 정수장학회로 가져가고. 맨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 내가 악의적으로 친한 사람들을 사적으로 친한 사람을 공분으로 거는 게 아니고 내가 욕 얻어먹으려고 일부러 이름을 하나하나 찍는 겁니다. 명예훼손죄가 하이소. 아닙니다. 나라에 바쳤는데 나라한테 간 게 아니라 나한테 갔구만. 나는 없어. 나만 있지. 이게 세상에 실제로 일어나는 꼬라지니까 저는 사실 신문도 안 보고 수십 년 안 보니까 뭐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바보처럼 그냥 내 생각 비교하면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늘. 근데 그러면 학교는 그렇게 됐고, 이제 흥국탄광을 예. 그렇게 일종의 해체하신 겁니까? 그게 이제 해체가 아닙니다, 사실은. 일부러 퇴직금으로 다 정리해줘가지고 어떤 누구라든지 기업을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쉽게 독재하고 동업 안 해도 되도록 싹 정리를 해가지고 줄 건 다 주고 다시 거기 취직할 권리까지 혐오 안 하도록 어느 놈이 와도 잘할 수 있는 회사로 딱 해줬으니까 다 남아있으라 한 겁니다. 정리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좀 그렇게 하기 싶은 사람한테. 그렇게 놓고 이제 혼자 빠져나온 그래, 시스템이에요. 싹. 그런데 나머지들도 자꾸 관두는 겁니다. 전부 다 있으라 하는데. 이게 참, 이 인생이, 놈도 다 똑같은 거고, 대학 간 놈 전부가 똑같습니다.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아직도 있는 시절입니다.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배에 밥이 들어가서 배때기가 부르니까 오만 음사를 다 부르는 시절이라고 청춘인 여러분 고민하시는 거를 내가 이렇게 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원수져야 되고. 요새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같이 굶을 때는 누가 이런 말 안 해줘도 눈에 불을 켜고 살았습니다만은 지금 이만큼 편안할 때 눈에 불 좀 켜기 바랍니다. 요새 진짜 이렇게 말해주는 어른이 안 계시거든요. 요즘은 얘들아 힘들지, 정말 힘들어. 그 청춘은 원래 힘든 거야. 그래도 실망하지 마. 뭐 이렇게 위로를 해주지. 빼놓고. 참 그 어른들한테요. 예. 정말 젊은 사람들 귀여워하거든. 정말 좀 공감은 하시더라도 말만은 아픈 말을 해주기 바랍니다. 공감은 하십시오. 오히려 말은 위로하면서 공감은 안 하면 그러면 그건 어른들은 잘못하시는 겁니다. 잘못 배우셔가지고 지금도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아. 그래. 누가 날 악담하기 바란다. 지금 방금 말씀은 이제 동년배인 네. 그 어른들, 할배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선생님 그 중앙방송 그만두고 탄광을 몇 년 하셨어요? 그게 참 제법 오래 합니다. 13년을 합니다. 젊은 날을 결국 나는 철학과 나왔다는 건 헛소리고 서울대학 들어가서 술만 처먹고 강의도 안 듣고 개짓 하다가 탄광 가가지고 수작 까면서 남들 정말 일 눈에 불이 튀고 목숨이 튀도록까지 일 열심히 하는 그런 꽃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시켰는지 지금도 기가 차갑니다. 우리 정말 대접은 받았지만 일은 정말 피 터지게 했다고서는 지금도 신납니다. 다 거기도 이제 70대 후반, 80대 된 양반들이 살아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은 죽었고 늘 신나다가 나이가 나이 많은 줄 알고 사자이니까 살아있는 걸 알고 얼마나 반가가지고 조사들 오는지. 지금도 교류를 하세요? 그럼요. 회사 헤어진 지가 43년째인데 이 양반들이 내가 살아있는 걸 그 7, 8년 전인가 10여 년 전에 알고는 지금까지도 매달 모입니다. 그 43년을. 그때 그 탄광에서 같이 일하시던 분이요? 예. 지금도 모이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은 꼭 나한테 놀러 오고 오락오락한데 내가 아무리도 나는 기분에 아무리 내가 평등하게 서로 친구고 형제같이 지내서 형님이라 합니다. 실제로. 그래도 꼭 상전세끼 해방시켜주고 찾아가는 혹시 그런 꼬라질까봐 내가 찾아는 안 갑니다. 어느 한 사람 집에 가서 자고 그럽니다. 안 그럴 친구니까. 가서 자고 해도 모이는 데 가다 보면 당연히 어른 노릇 시킬 거고 그건 꼴배기 안 좋아서 가까이로 만나고 저건 놀러 오면 좋아하던 애도 늘 놀러 오락하고 식구들 데리고 오락해도 안 옵니다. 내가 돈 없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이. 아니 근데 지금은 몰라도 그때는 60년대 보면 우리나라 뭐 산업 중에 가장 큰 산업이 광업 같은 거잖아요. 예. 1차 산업 중에. 신날 때입니다. 그리고 또 오일 쇼크가 있었던 70대 초반까지 그 당시 그 태백시나 이런 데 보면 인구가 가장 많았었던. 엄청나게 많았죠. 그럼 돈도 많이 버셨겠네요. 그거 바로 주역입니다. 뭐 10등 안에란 게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득세, 200등, 300등. 개인 소득세. 소득세 납부가 그렇게 가는데. 전국 10위 안에. 와, 68년인가부터 66년, 5년부터 겁니다. 10등 근처 내지 않고 들어가서 73년까지 하니까. 야,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2등에서 멎었습니다. 그때 재벌이라고 불리는 실명 불러야 됩니다. 난 위선적인 놈이 못 되니까
이병철이나 정종인 이 패들 전부 얼마나 세금 포탈하는지를 알겠습니다. 나보다 분명히 잘 버는데. 아, 선생님 밑에예요? 전부 나보다 저 아래. 그러니까 소득세 2위 지금 납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1위는 누구였습니까? 그건 기억 안 나시고. 그거 중요하지. 나보다 큰 놈인데. 유명한 재벌들이 전부 다 알로고. 밑에 있었습니까? 아, 예. 야, 대단한 겁니다. 4호동 때도 알로고, 9동 때도 알로고, 이것들 뭐 형편없어요. 얼마나 세금 포탈을 잘해본지. 법이 있다면 나도 잡혀가야 되는 게 세금 포탈을 나는 얼마나 악착같이 했는지 그래서 아는 겁니다. 없는 구리도 방황 구리도 막 파고 한 개 가지고 안 돼서 2개도 만들고 세금 포탈을 하긴 했는데 계속 했습니다. 세금 포탈을 못 따라가. 그래도 자꾸 올라가. 이 사람들은 장부를 아예 안 한다는 사실을 내가 추론해냈습니다. 아예 장부를 안 해요. 잡혀가서 장부 없는 죄로 형 받는 게 낫거든. 남이 배반 못하도록 아예 장부도 안 하는 겁니다. 그 멋진 방법이 있는 걸 나도 아니까 그걸 할까 말까. 우린 힘없어서 했다는 우리 같은 것만 잡혀가거든. 드디어 이동쯤 하니까 드디어 안 잡혀갈 꼰대 갔는데 유신이라. 1972년. 딱 72년 유신 딱 되길래 이건 내구만 이건 안 돼. 그렇게까지 세금 등이 올라갔는데 한 개인이 또 얼마나 야비한지 신나요. 진짜 신나요. 영웅된 것 같아요. 근사한 일하는 것 같아요. 동료들은 일은 신나게 해주지. 인생에서 삶이 개가를 불러 얼마나 신나하는지 그게 그렇게 즐거워요. 그런 식으로 돈 많은 게 즐거운 겁니다. 자기 합리화하는 겁니다. 전부. 아, 선생님 벌어보셨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조금 인간이란 게 형편없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독재정부하고 이제 동업할 근처로 간 겁니다. 마음대로 포탈하고 세금 장부 안 해도 안 잡아가는 습관에 간 겁니다. 요새 그 성회장 같은 인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독재정부의 특징은 모든 돈하고 권력이 한패거리입니다.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한패거리입니다. 돈만 많으면 뭐 권력만 많으면 돈이 편이고 권력이 편이고 돈만 많아도 권력이 편이고 서로 둘이 똑같습니다. 친구.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명망만 높아도 요놈도 돈과 권력의 한패거리입니다. 두 분은 좀 조심하십시오. 저희는 돈 안 주던데요. 저 유명한데. 그렇게 이분 청취자들의 압도적인 게스트 섭외 요청 1순위 효암학원 최현국 이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반갑습니다. 과분하십니다. 예, 영화배우 정우성, 태민, 손석희 이런 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시는데요. 어떻게 지금 요즘 갑자기 언론에서 막 찾는 데가 많아지셨죠? 뜨셨어요, 진짜. 선생님. 이른바 떴습니다. 네. 뜨셨습니다. 정말 사과부터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언론이라고 하는 광고쟁이들하고 싫어가지고 아무도 안 듣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도 심지어 안 봅니다. 내가 주주인데 경향신문이 그렇게 뛰어나게 사원주주로 신문사를 하고 있는 것도 몰라가지고 안 보고 바보 멍텅구리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팟캐스트도 있는지 모르셨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뭐라고 노유진이가 누구냐고까지 물어봤습니다. 이 세 분 다 아는데도 진짜 몰라가지고 일부러 간 게 아닙니다. 지금도 5.18 들으면서 그 전에부터 고인이 된 우리 김태웅이가 숨었거든요. 예. 이 인간이 5.18이 나니까 나가겠다고 들썩거려서 와서 그냥 계셔요. 가만 잡히고 죽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 박살나요. 살아남아서 또 싸워야지. 거기 누구 가면 뭐하요. 이미 그 사람들 잘하고 있는데 뭐 가지 마소. 캐가지고 하루 이틀 걸려서 기어코 가요. 가니 다카닥 문간에서 붙들려가지고 그거 호위해가던 방생 붙들려서 작살나게 두드려 맞고 참고로 각주를 달면 여기서 김태홍이라 하면 옛날 보도지침 폭로건으로 구속되신 바 있고 언론운동을 열심히 하셨고 말지 창간하고 예, 말지 창간하시고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시고 국회의원까지 지내신 바로 그 되시겠습니다. 방병규 선생님. 방동규. 요새 또 뜨거운 방배추. 주목계의 전설. 배추. 방배추. 이게 호위병으로 가서 붙으니까 지가 깨가 나도록 맞지. 방배추 선생님도 요새 뜰 징조가 많이 보입니다. 예, 전설에서 현실로 나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81살에 지금도 우리 학교에서 금비고 왔다 갔다 합니다. 친구입니다. 한 20대부터 하는. 지금 고령에도 불구하시고 지금 엄청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 체력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여움만 해주면 늘 신나니까 얼라 같은 바보예요. 1935년생이시죠? 네, 그 연세가 지금 그러니까 나이가 벼슬입니다. 이 80이 넘으니까. 만팔순. 예, 네. 만팔순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강은 어떠십니까? 병 다 있죠. 뭐 당뇨, 고혈압. 아까 식사하시는데 혈전. 보니까 뭐 당뇨 때문에 많이 드시도 못하시는데. 거듭에서 합니다. 그래도 뭐 소주 한 잔씩 반주는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독특한 게 소주에다가 커피를 타 드시더라고요. 네. 그 아이리시 커피라고. 아이리시 생각하시면 커피라고 코리안 커피죠. 우리 소주니까. 그것도 인스턴트 커피 있잖아요. 예, 그 이제 토크로 좀 들어가셔가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영국 선생님하고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할 때 가장 적합한 주제가 일단 청춘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서점가에 한참 그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청춘이. 작년. 예. 예.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런 대사가 나왔죠. 그래서 아프면 환자지 뭐 청춘이야 이 XXX야. 예. 청춘이라 아플 수 있다는 말이 약속하게 느껴질 만큼 오늘을 사는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세상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마침 오늘이 이제 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니까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보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우리 최영국 선생님은 4.19 세대. 4.19 세대시니까. 예, 우리는 5.18 세대고. 예. 그 4.19 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군대 간 덕에 3대 간데도 예. 면제가 안 되고 간 시절이어서 마침 졸업장만 못 받았지. 예. 이미 친구들은 졸업을 했고 그게 4.19가 벌어지는데 참 천운으로 내가 성질이 못 됐고 급한 사람인데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뭐 살군지 뭔지도 모르고 뭐 시끄럽길래 뒤늦게 내다본 겁니다. 친구가 하나도 없어. 그땐 전화도 없는 시절이어서. 그래서 네 번째로 쫓아다니면서 오만 구경 다 했죠. 혼자서. 야, 나는 사실 속으로 이거 다 죽는구나, 이제 이승만한테. 드디어 이제 우리는 죽고 이승만은 망하겠구나 싶읍디다. 그게 이제 내 4.19인데 정말 우리 친구들이 학년은 고학년이 제일 고학년에다가 군대 못 가서 남아있다 보니까 자연히 앞을 서게 됐죠. 그들 중에 열심히 살아서 내내 고생한 사람들도 꽤 많지만 비굴하게 나중에 이리저리 붙어먹고 살고 출세하고 현실 속에서 비참하게 되는 꼴도 많이 봤습니다. 예. 결국 서울대학중대는 이 경쟁사회 청춘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현실에 그런 대로 유리하려고 부모들의 소원을 듣다 보면 일어나는 일인데 청춘이 아깝게 되는 그런 경쟁에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경쟁 자체에 도망가십시오. 도망갈 줄 아는 것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청춘이 아까워서라도 그 쓰레기 같은 경쟁에는 안 가시도록 해야 청춘이 됩니다. 그거는 내가 거짓말로라도 보증할게요. 그래가지고도 청춘이 안 살아나면은 내 무덤 정도가 아니라 파디비 가지고 썩어서 내다 버리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청춘인 것은 그 시대가 바라고 쉽게 바라는 그게 바로 세속인데 세속의 실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답게 청춘으로 사는 길을 자기 스스로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4.19에서 그렇게 괜찮은 친구들이 썩는 걸 봤기 때문에 사람은 유리해지만 썩는 겁니다. 썩지 않기 위해서 거기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지 불행해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썩지 않도록 자기 청춘을 건지는 길을 찾으십시오. 그건 당신들이 찾아야지 남이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선생님 4.19 날 때 이제 서울대 철학과 군대 갔다 오셔갖고 재학 중에